나란 영화가 미국에 달아 때깔별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영화를 보고저 헐빼이셔도 마땅히 영화를 골라보디 못할 놈이 하느니라. 내 이를 위하여 무용보 탑10 영화 리스트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빈 이겨 날로 봄에 편안케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무용보 브로스 극장에 갔다 왔느니라. 잘 갔다 왔나? 이거 음악을 이런 걸로 해야 되겠다. 그냥 역사적 구중을 하자면 이거 세조 다음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다고 보느니라. 멤버를 소개하노라. 졸린 눈을 비비고 매우 불손한 자세로 영화를 흘겨본 오샥이니라. 야, 그만하지. 인사해라. 인사해라. 네, 안녕하세요, 오샥입니다. 오늘 저희가 응보브로스 극장 가다 몇 회인가요? 17회 같은데요? 17회? 맞죠? 17회 베테랑이 16회. 17번째 무용보 극장 가다를 하고 조절을 했어요. 진욱이가 저녁에 약속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훌쩍훌쩍 옥누를 쏟아내느라 정신이 없었던 진욱이 세자 마마 납시였느니라. 진욱이 올시다. 하랜다고 또 하냐 그렇게. 진욱입니다. 무용보 초대 손님 심상정 대표를 닮은 레이첼 양 납시였느니라. 얼굴이 달랐다고? 목소리 완전 닮았느니라.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닮았죠. 노동자들. 네. 네, 레이첼님 모셨습니다. 송강호 유아인에 폭 빠져서 문근영만 바라본 김PD 소개하노라. 김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너 이렇게 하대를 하면 안 되지. 지금 청취자들한테. 그럼 여기 궁중인데 내가 그럼 알아서 듣기 바라노라. 오늘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고 왔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보도록 하겠고요. 말을 또 이상하게. 제대로 한 문장을 구사하는. 한두 번 그러냐고. 예, 추석 때 맛있는 거 좀 먹었어요? 네, 저는 음식을 했는데 제가 하는 음식은 먹지 않고요. 그래서 저 그 명절 음식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 짜고 기름지고 맛이 없어요. 그게 포인트 아니야? 짜고 기름지고. 맛이 달고 막 근데 이런. 특히 이것도 오빠 안 듣겠지? 큰 형님 댁이라고 하잖아요. 큰 집에 정말 서울식으로 음식을 하셔서 서울식으로 하는 음식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심한 저는 집에서 이렇게 미역국을 끓일 때 보통 서울은 소고기를 넣잖아요. 저희 집은 조갯살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생선 베이스로 다 음식들이 돼 있어서 다 담백한 편이고 물론 짜긴 짜죠. 이제 전라도 음식이니까. 근데 저기는 정말 우리 집은 미역국 끓일 때 가끔 엄마가 생선도 넣어. 생선 머리를 넣거나 하얀 살. 아니면 굴을 넣거나 아니면 약간 홍합이라든지 조개를 그게 넣는데 좋은데. 고기가 막 이렇게 기름이 너무 둥둥둥 떠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추석 한가위 음식은 뭡니까? 레이첼님? 숙주나물이요. 그게 무슨 한가위 음식이야? 나물 하잖아요. 올려. 나물도 그럼요. 올려요. 차례상이나 제사상. 왜냐면 오샥 형이 그걸 제사를 안 그거 하죠. 네. 숙주. 네, 숙주는 한 박스 먹을 수 있어요. 나도 쌀국수에 있는 숙주를- 숙주는 좋아하는데 쌀국수에.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항상 숙주나물을 반찬으로 해서 올려주시죠. 진욱이는 좋아하는 추석 음식이 뭐야? 저는 잡전. 치킨 아니야? 치킨. 아니요, 잡전. 잡전. 네, 우리 뭐야? 집에서 부르는 그 잡전이 있어요. 청양고추 매콤하게 갈아놓고 막 부추, 대파, 쪽파 해갖고 다 그냥 야채들. 너희 집도 그거 만드냐? 네, 당근. 동그랑땡 네. 같은 그거 거. 우리는- 아니 전 넓게 부침개처럼. 우리는 아, 고추전이라고 진짜? 부르는 건데. 그거? 고추전? 저희는 고추전. 그냥 잡전이라고 불러요. 약간 매운 거. 우리 집은 장떡을 먹어. 장떡. 장떡, 고추장떡. 고추장떡. 아니 고추장이 아니고 우리는 된장떡이요? 약간 저기 야 냉동실에 참 있다. 저거 장떡이 저거 뭐예요? 먹어야 되는데. 장을 발라서 떡을 먹는 거예요? 장이 이제 베이스에 그렇지. 떡? 장떡이라 그거 그래서 부침개. 부침개 같은 건데 물론 이 경상도 음식인가? 저희는 우리 한 집은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저 이따 죽게 먹어봐. 그 냉동실에 반죽에 된장이나 혹은 고추장 넣어서 이제 아. 같이 부치는 그게 이제 장떡. 그래도 나는 이 추석 설 이럴 때 갈비찜 이게 난 제일 좋은 거 같아. 갈비찜 하세요? 집에서 하는 갈비찜. 우리는 있잖아. 갈비찜은 안 해요. 그래? 저희는 그럼- 하는데 갈비찜, 예. 김PD 생선. 김PD는 명절 때 뭐해? 홍동백서
저기 뭐지? 어두육미. 어동육미, 그다음에 어동육서. 어동 뭐 그거 있어. 어리굴젓? 뭐 그런 거 다 해. 그래서 뭐 조율이시 뭐 이런 거 다 해. 그렇죠, 조율이. 어머님이 뭐 요리사시니까. 아 그래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야. 좋아하는 게 어딨어? 그거 치우려고 하면 한참 걸려서 다 싫어하지. 우리 집 다 싫어해. 왜 하냐 임마. 아니, 그냥 큰 집이니까 하는 건데 이거 되게 그 사회적인 문제야. 왜냐면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싸주기도 많이 싸주는데 결국 며칠 동안 이거 버리게 먹어야 되잖아요. 돼. 너 왜 안 가져왔어 근데 음식? 이번에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차례 안 지냈어. 우리 집 이제 완전히 신나서 막 야호 이러고 돌았어. 아프신데요? 야, 아버님 아프시. 아버님 편찮으신- 직전에 나으셔가지고 아 진짜 다행이네. 다행이네. 완전 야호 했어 오늘. 다행이시네요. 우리 집 완전히 막 해피 분위기였어. 차례 안 지내서. 진짜 해피 추석.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 부모님 고향들이 다 달라가지고 음식들 다 가져와서 먹으면 되게 다양하게 먹긴 하겠다. 그쵸,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예 추석인데 지금 좀 이제 이동들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럼요. 오늘 아침 7시부터인가 고속도로 정체될 거라고 했는데 어제. 뭐 서울 부산이 막 8시간 막 그러더라고요. 8시간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가? 저 집 내려가는데 10시간 걸려봤어요. 그렇지 쟤네 집에 어렸을 때는. 10시간은 뭐. 어렸을 난 때 차 타고 집에 내려갔는데 24시간 걸렸어. 어디를? 꼬박 걸렸어 옛날에. 24시간? 너 뻥치지 마 또. 진짜 꼬박 걸렸어. 몇 년 전에 한 근데 7년 해남 전에. 이런 데 내려갈 땐 진짜 그렇다고 7년 전에. 7년 전에 어디서 어디 가는데? 전주 가는데. 서울에서 전주 가는데? 전주 가는데요? 딱 걸렸어. 전주는 조금 믿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가까운 고속도로 데인데. 갔다가 또 빨라가 가서 국도로 내려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24시간 걸렸어. 진짜 가다가 뭐 한두 시간 자고. 예. 한두 시간이 아니었겠지? 한두 시간 잤으니까. 한 8시간 잤겠지. 8시간 어떻게 자냐. 안 가본 너는 말하지 마라. 추석 때 안 움직여본 너는. 어찌됐건. 오석형 그 차례상 지낼 때요. 원래 제사상에는 밥을 올리잖아요. 차례상에는 밥이 안 올라가요. 설에 구정에 올리는 차례상에는 떡국이 올라가고 밥 대신. 그리고 추석에는 송편이 올라가요. 그거 밥 아 대신. 그거는 이 전국 팔도가 다 완전 똑같은 거야? 완전 달라. 그거 그 약간 그 매뉴얼상으로는 그래요. 지방마다 다른 거. 많이 달라. 송편하고 밥을 우린 밥도 같이 올려. 올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밥도 올렸어. 뭐 주식을 2개를 드리는 거지, 2가지를. 그러니까 우린 다 올렸어. 예. 왜냐면 저희도 이번에 그 다 매뉴얼 올리던데? 저희도 항상 책자를 보고 하는데 뭐 이번에 좋은 쌀이라고 여주쌀로 막 임금님표 막 뭐 여주쌀로 빛깔 막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작년에 할 때 밥 대신 송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밥을 안 했는데 올해는 이미 갔더니 막 밥을 했어? 큰 집에서 막 빛깔 좋다고 이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기억에는 원래 밥 그래서 대신이었는데. 추석 때 송편도 올리는데 이게 핵곡식이라고 그래서 새로 나온 곡식들로만 올리긴 올리는 거야. 그래서 밥도 햇살로만 올리는 거야. 글쎄요 우리 집은 제사를나 차례를 같은 걸 안 지내고 그냥 가족 예배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또 괜찮죠. 좀 나는 그 부럽더라고 제사 음식 해서 막 이것저것 해서 근데 또 그 왜 우리 친구 중에 안동에 있는 네네. 선정이 얘기 들어보면 진짜 며느리들 고생하더라고 음식 거기서는 더 하느라고. 고생하시죠. 우리 집도 이번에 그 며느리들이 이렇게 음식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도 뭐 그냥 약식으로 하는 거죠.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야. 그냥 사람들 짱깨 오면 계속 차려서 설거지하고 설거지도 이래. 이게 아주 며느리들의. 근데 요즘은 그래도 딱 차례 지나고 오후쯤 되면은 이제 친정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 추석날 오후에 이동하는 것 같아. 그게 약간 이제 포멀화된 것 같죠. 우리 집도 다 이렇게 점심 먹고 다들 이렇게 슬슬슬 움직이더라고. 글쎄요, 이게 명절이라는 게 1년에 뭐 2번이잖아요. 그렇죠? 설이랑 한가위 이 2번인데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막 과도하게. 근데 제사를 지내면 좀 과도해지나? 난 잘 몰랐어. 예, 그럴 수는 있는데. 네, 많이 간소해져서. 네, 많이 간소해졌죠. 네, 근데 또 좀 돈이 많이 들긴 많이 들죠. 그래서 어쨌거나 네, 오늘 본 영화는 이런 전통과 관련된 영화였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를 한참 돌려서 길었다. 왜 이렇게 길었지? 얘기했다.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사도세자라 하라. 이것은 나란 일이 아니고 집안일이다. 나는 지금 가장으로서 애비를 죽이려고 한 자식을 처분한 것이야. 언제부터 나를 세자로 생각하고 또 자식으로 생각했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저희가 오늘 무슨 영화를 보고 왔을까요? 예, 오늘 저희가 보고 온 영화는 사또. 사도는 메인 예수의 12사도인가? 사도였죠. 사도 봤습니다. 사도. 예, 이준익 감독의 언제 개봉했나요 이게? 한 달 2주? 정도 어? 한 달 좀 안 된 것 같아요. 16일 개봉으로 돼 있어요. 네, 한 달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2주 조금 안 됐네요 지금. 아, 진짜요? 한 열흘 좀 내가 넘었네. 개봉하자마자 봤구나. 왜 이렇게 얘기들이 달라? 아무튼 이번에 개봉한 사도 정통 사극이라고 봐야 되겠나요? 완전 정통. 예, 정통 사극인 조선시대 사도세자 얘기를 다룬 사도를 보고 왔습니다. 400만 관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아유 이것도 히트네요. 감독은 이준익 감독이고요. 왕의 남자의 감독. 주연은 송강호가 영조 대왕역, 유아인이 사도세자 역, 네. 문근영이 해균궁 홍씨죠. 사도세자의 세자빈. 사도세자의 세자빈. 아니 사도세- 사도세자의 와이프죠 그냥. 세자빈. 사도세자의 세자빈은 영조의 세자빈인 거지. 그렇죠. 사도세자의 세자빈은 정조 와이프고 사도세자의 아 또 세자의 세자빈이가 그랬다고? 사도세자의 빈. 알았다.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뭘 그렇게. 뭘로 이게? 해경궁 홍씨는 문근영이었다. 네. 영빈 사도세자의 엄마죠. 네. 전혜진 배우고요. 인원왕후 역의 김혜숙, 홍봉환 역의 박원상, 화원홍주가 지진이네요. 빵꾸똥꼬. 박소담이 문서원, 내인 문서원 역이고요. 정순왕후 역의 서예지, 홍례관 역의 정석용 씨까지 이렇게 좀 유명한 분들이 보이네요. 전혜진 씨가 나왔어요? 네, 전혜진 씨가 그 영빈 엄마. 얼굴 못 알아보겠다. 그 연극 배우신데 저기 김선균 와이프신 그- 거잖아요. 그분? 그렇군요. 네, 저 한때 같이 그분. 작품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그분인가요? 네, 맞아요. 뭐 아무튼 그 역사 속에 아주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아버지인 영조가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그렇죠? 차라리 그냥 무슨 사약을 내려서 죽이면 간단했을 텐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인. 이게 그 뒤주가 뭐죠? 원래 저기, 곡식을 예, 곡식 곡식이나, 같은 거 예. 저 보관하는 나무 쌀이나 상자. 뭐 이런 창고 것들. 그렇죠. 그 케이스인데 쌀이나 뭐 곡식을 담는. 근데 이제 뒤주는 밖에서 잠글 수가 있거든. 그래서 뒤주를 가져오라 그래서 사도세자를 가둬놓고 물 한 모금 안 주고 굶겨 죽이는 거. 보통 사흘 지나면 물이 없으면 죽죠. 사람은 보통 그냥 정설이 남자는 이틀 만에도 죽는데요. 물 없으면 여자는 일주일도 간대. 네, 그 체내 예. 구성이 좀 달라서. 근데 이제 물을 마시면 좀 더 오래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한 15일인가 한 달까지 또 생존할 그러면 수 한 달도 있더라고요. 생존한다고 네. 하고 전에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렇죠. 그 여자분이 그 박스 생존했죠. 네. 같은 거 씹어 드시고 그러셨다고. 그런데 그 젊은 20대 왕자를 그걸 가둬서 그렇게 이때가 몇 월 달이었지? 7월이요. 7월인가 그렇대요. 그쵸. 엄청 예. 더웠을 때라고. 여러분 저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떼약볕에 갑자기 자동차에 타면 이렇게 덥잖아.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쪄 죽인 거야 한여름에. 영화 시작에 나오죠. 1762년 7월 4일 첫째 날 딱 이렇게 그렇죠.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7일인가 8일 만에 사도세자가 죽고, 8일째. 네, 그렇죠. 그래서 꺼내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이제 사도라는 그 이름은 그 다음에 이제 지어준 거죠. 여기 영화에서는 영조가 이렇게 짓는 걸로 하더라고요. 네. 생각사의 슬퍼할 도. 그렇죠. 네. 그 애도할 때 그 도자죠. 예, 이 영화는 그래서 그 사실을 아주 글쎄요. 나는 이게 영화 뭐 사도 사람들이 뭐 재밌다, 연기가 좋다 이래서 또 얼마나 픽션을 가했을까 하고 가서 봤는데 그렇게 막 픽션을 막 가미한 그런 거는 오히려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소개할 때 정통 사극 이렇게 얘기한 건데 뭐 얘기를 막 갖다 붙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깔끔했어요. 그 마지막에 그 뭐 춤추는 것만 안 나왔으면 그게 너무 감성적이어서 전 별로 안 좀 좋아했거든요. 끝에 좀 사족이 좀 길더라. 네, 그거 빼놓고는 거의 뭐 예. 자, 이 역사적 사실을 김 PD가 좀 역사 학교 다닐 때 국사 좀 잘했나? 오늘 본 영화의 어떤 줄거리 겸 근데 뭐 줄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 시츄에이션을 잠깐 설명을 좀. 그러니까 영조가 이게 이제 배경이 있는데 영조는 사실은 왕족으로 따지면 어머니 쪽이 조금 빈약한 왕인지요. 어머니가 이렇게 양반집 교수는 아닌 거야. 무술이지. 무술이로 있는 어머니가 이제 숙종의 빈으로 돼서 이제 낳은 아들이 영조인데 그게 이제 숙종이 참 그 여성 편력이 심한 왕으로 그쵸? 묘사되고 있죠. 여기 그렇죠. 보면 장희빈 뭐 이런 게 숙종 때 얘기죠. 그래서 한참 그런 편집풍파를 겪다가 결국은 영조가 왕이 되는 거는 뭐냐면 원래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인가? 그렇죠. 경종이 왕위에 올라요. 근데 왕위에 올랐다가 뭘 잘못 먹고 죽어. 그렇지. 감과 간장게장. 그게 이 역사는 간장게장이지. 감과 간장게장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감하고 간장게장 함께 드실 일 있다면 별로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경종이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형제한테 그쵸. 물려준 거야. 동생이죠. 경종의 동생이 영종호죠. 네. 근데 이때부터 심각해지는 게 이제 노론 소론의 당파가 생기는 거죠. 당파도 아주 심각하게 이제 싸움을 하는 건데 영조가 결국은 노론의 힘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조선 후기 계속 노론이 이 여당이었지 뭐. 네. 근데 영조가 늦지막하게 아들을 얻었는데 이게 사도세자예요. 그렇죠. 이게 영조가 약간 좀 성격이 괴팍한 사람 할아버지인가 봐. 막 이렇게 좋았다 싫었다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어떤 땐 좋았다가 어떤 땐 싫었다가 또 싫어하면 완전히 막 몰아세우는 그런 그 성격인가 봐. 영조 초상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초상화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좀 사람이 좀 무서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괴팍한 노인네 같아. 사실은 이렇게 느낌이 좀 그래요. 그 물론 영조는 조선 시대에서 글쎄요, 우리나라 장수왕 이래로 가장 오래 집권한 왕이 아닌가 싶네요. 50년 그렇죠. 넘겠죠. 50년이 넘었죠. 네, 52년인가 그렇게 했죠. 사실 뭐 이승만, 박정희 다 합쳐도 50년 못했잖아. 그렇겠지. 뭐 하여튼 그래서 아들이 처음엔 말도 잘하고 또 생각도 있고 글 공부도 꽤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자랑을 막 이렇게 실컷 했는데 어느 순간 그 해경궁 홍 씨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공부를 멀리하고 잡기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특히 그림에 막 이렇게 미쳐서 그렇죠. 개를 많이 그렸다 그러죠. 개. 막 그 뭐 그림 그리고 막 활쏘기 좋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밖에 나는 거지. 영조가 이제 사도세자를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왕위를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조가 또 이렇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용해.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리 첨정을 해요. 이 자기 아들을 이제 말하자면 총리나 이런 걸로 지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네가 이제 다 정사를 보고 내가 뒤에서 봐줄게. 이렇게 된 거야. 예, 대리청정이 있고 섭정이 있죠. 그 비슷한 말이긴 한 것 같은데 좀 뭐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하여튼 섭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잘 하여튼. 몰라요. 예. 그래서 일을 시켜놓고서는 뒤에서 자꾸 꿍시렁거려. 뭐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노론이 결국은 자기를 왕으로 그렇죠. 하게 해줬잖아요. 아킬레스건이죠. 근데 그 둘 영조. 사이에 그 두 세력 간에 약간의 그 맞아 미략 같은 게 있는 거죠. 서로 봐주기로 한. 그러다 보니까 영조가 계속 탕평책을 내세우는 게 그 노론의 힘을 자꾸 이제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도가 이 노론하고도 이제 잘 못 어울리는 거야. 못 어울릴 뿐더러 정적이 돼버리는 거지. 거기에 노론이 뭘로 생각하냐면 저 왕에 반하는 세자다. 이런 어떤 형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생각하기에 내가 왕인데 돼버리는 거야 세상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고 정적이 돼버린 거지. 예, 그렇죠. 근데 영조가 워낙 성격이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험한 말하고 네 탓이다, 네 잘못이다. 계속 몰아붙이니까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삐뚤어지는데 좀 심하게 삐뚤어졌어.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특히나 막 주변에 있는 뭐 상궁이나 나인이나 이 또 넷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죽여요. 심한 경우는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100명 가까이 죽였대 사도세자가. 그만해 주겠어요. 100명 가까이 된대. 근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뭐그 야사야는 그렇죠. 실제로 내시를 죽여서 목을 들고 다니고. 들고 다녔다고 하죠. 그거는 실록에도 있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영조가 보다 못해 불러 제끼는 거죠. 그런데 그 직전에 결국은 고변이 있는데 세자가 결국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 왕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막 이제 고변도 있고 그게 사건이 이제 생기는 거야. 무슨 양반이나 무슨 벼슬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양인 그죠? 일반 평민이
그 역적 모의를 했다. 그래서 그 상소를 그 고변을 하는데 이름이 뭐 나경원? 나경언.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나경언? 언이었어. 것 같아요. 나경언. 그게 왜 자꾸 내가 깜짝 꽂히나? 놀랐어. 그건 사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영조가 보고서 그게 결국은 이제 트리거가 돼서 그 불러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칼을 던져주고 죽어라, 자결해라. 그랬더니 반항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죽는다고 막 말을 피는데 신하들이 막 말리고 막 그래서 다 쫓아내고 그러고 나서는 뒤줄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들어가라. 그다음에 못질해가지고 8해 만에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왕이 다음 후계자를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아주 비극적 사건이죠. 그 앞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영조랑 사도세자랑 이렇게 걸어가면서 원래 이 왕실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같이 여겨라. 뭐 원수같이 자식을 그런 얘기를 키운다. 하죠. 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왕과 이 왕자 간의 어떤 조선 시대가 처음서부터 그랬잖아. 처음에 이성계 태조랑 그 아들인 이방원 이 둘이 사이가 워낙 안 좋았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랬던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죠. 나중에 뭐 광희군 그치 광해군이랑 선조 선조. 그 둘 사이도 안 좋았고 막간을 이용해서 대리청정하고 수렴청정하고 아, 섭정의 세계 달라요? 차이를 그거 있어요? 찾아냈어요. 뭐예요? 대리청정은 왕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하거나 노쇠했을 경우에 몸이 좀 불편했을 때 왕세자나 왕세손이 대신 이제 왕의 역할을 해주는 게 그건 거고 섭정은 왕이 이제 몸이 기본은 다 왕이 몸이 안 좋거나 이제 일을 못 보는 경우에 섭정은 신하가 대신 아 신하가 신하 왕족이 아니고. 예, 왕족이 아니라 신하가 대신하는 게 섭정이고 마지막 수렴청정은 왕이 너무 어리거나 이럴 때 이제 세손이나 세자가 이제 책봉을 해서 왕이 됐을 때 너무 어려 그러면은 이제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인 대왕 대비라든지 보통은 이제 그런 분들이 했던 게 수렴청정이라고 하네요. 옛날에 저기도 마찬가지겠네. 고종하고 대원군? 대원군하고도 수렴첨정이네. 그것도. 섭정인 건 뭐 김수인 맞나? 그분이 하셨던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네요.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근데 문종 때는 왜 섭정이라고 하지? 아무튼 예 그런 차이가 있네요. 수렴은 이제 그 앞에 이렇게 발 같은 거 내려가지고 그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오늘 보니까 이 대리청정은 뒤에 아예 왕이 앉아가지고 그러고 계속 구시렁 대면서 그렇죠. 잘해도 뭐라 그러고 못해도 뭐라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가 그렇게 잔인하게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은 왕자가 아닌가 싶네요. 진짜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냥 애를 그냥 쪄 죽인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 사건 하나만 오늘 같은 이 영화의 모습들을 제쳐두고라도 왕으로서 얼마나 그 왕권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 영조가 왕권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아들을 그런 모습으로 다 보란 듯이 해버리는 거잖아. 그리고 그 나를 위협하는 신하들한테 까불면 다 죽어 이런 모습인 거지 사실. 굉장히 막 첨예한 순간이지. 그렇죠. 하여튼 영조는 자기가 글쎄요 뭐 50년을 집권을 했으니까 왕권에 대한 그 집착이 얼마나 심했겠어. 그런데도 중간에 보면은 뭐 자기 왕위를 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왕을 했네 뭐 그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계속 무슨 왕위를 세자한테 물려준다 그러고 세손한테도 물려준다 그러고 막 계속 그런 액션을 취하긴 해요. 마음에 없는 사실은. 조선 왕들 중에서 가장 이 연기를 잘했다 그러잖아. 그랬을 것 같아요. 영조는 자기의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탕평책이라는 걸 썼잖아. 그렇죠? 탕평 요즘 나오는 그 탕평책, 그 탕평책이 아주 영조의 치적 중에 하나죠. 그거랑 뭐 군역법 뭐 이런 거. 물론 아주 치적도 많고 하지만 이 아들을 죽인 아비라는 이 멍에는 계속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오늘 거기 송강호가 그 아주 혼신의 연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대사들을 하죠. 아무튼 그런 왕이 영조고 그래서 사도세자는 그렇게 죽어버리고 사도세자의 아들 오늘 나왔던 그 똘똘한 애 걔가 이제 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조가 돼서 이 조선 후기에 가장 중흥 기지. 그렇죠. 마지막에 조선의 어떤 반짝반짝 빛났던 때를 르네상스를 짧았지만 했던 그 왕이 정조이죠. 근데 정조는 보통 뭐 연산군이나 광해군이나 뭐 이렇게 보면 자기 엄마
나 자기 그 후환을 나중에 그쵸. 다 복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조는 그걸 안 했죠. 그렇죠? 되게 현명하게 잘 지내고 물론 자기 집권해가지고 칠 건 다 쳤죠 정조가. 아무튼 이 사도세자의 이 죽음 이거를 이모화변이라고 하죠. 그죠? 이모 화변. 이모화변, 그 이모분란. 그건 구한말. 너 왜 웃어? 이모라 그래서 웃었지. 아니. 고모도 아니고 고모화변.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했지. 그게 아니라고요. 뭐가 웃겨. 근데 왜 웃었어? 근데 참 영조는 그 오랜 기간을 집권을 했는데 사람이 자기 그 참 영조에 대한 그 얘기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뭐 이렇죠. 왜냐면은 이 독재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열심히 잘 하려고 해도 나중에는 이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인해 장막에 쌓여가지고 막 헛짓거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근데 영조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근데 사람이었던 것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문학작품 90년대하고 2000년대 나온 문학작품 중에는 영조가 그 사도세자의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정적을 막 처단하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을 기록한 이렇게 문학적으로 상상해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 뭐 금등지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게 지금 뭐였지? 영원한 제국? 이런 영화들이 그 시절에 이제 쭉 관통되는 얘기죠. 제가 원래 역사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국사, 역사. 그래? 그래가지고 솔직히 지금 이걸 역사적으로 접근을 이 영화를 한다라고 치면 저는 이제 이걸 두 번째 보는 거잖아요. 아, 오늘 참 네. 레이첼 양은 이거를 두 번 네. 근데 역사적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이걸 알고 싶어는 졌어요. 이 영화로 인해서. 아, 이게 뒷배경을 알고 봐야 더 재밌는 것들이 있잖아요. 2시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에 이걸 다 담을 수는 없으니 배경 지식이라는 걸 알고 싶어지긴 했으나 깊게 파고 싶진 않아요. 어려워서. 어렵네요. 네, 예. 네.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게 대충 언제고 대충 누가 그 앞뒤 왕이 누구 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충격을 받던 게 아까 저기 진욱이님하고 일찍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누가 트위터에다가 사도의 충격적인 리뷰 해가지고 어디서 자기가 인터넷에 본 거를 자기 트윗을 한 거예요. 사도세자가 죽는다고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냐? 첫 번째 어이없던 리뷰. 두 번째는 사도세자가 죽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 그 두 개의 리뷰를 보고 나는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트윗을 캡처해 놓은 걸 봤거든요. 분명히 그 국사가 필수가 아닐 때 학교 다녔던 그런 것 사람이겠다. 같아. 근데 사도세자는 워낙 많이 다뤄졌던 역사적인 비극, 그러니까 뭐 서양의 비교를 하면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저기 4대 비극, 연극, 희극 뭐 그런 거 작품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마치 진짜 햄릿 비슷하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스캔들 그렇죠. 중에 이게 하나라고 좀, 하더라고요. 그 옛날 그리스 뭐 소포클레스의 비극들 뭐 네. 이런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뭐 아버지가 리어왕 뭐 이런 거 자식을 죽이는 건 거의 흔치 않은 일이라서 그래서 사도를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나 정도의 지식이나 혹은 뭐 약간 그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접근을 한다면 알고 싶어지게 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젊은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이제 조선 시대는 우리가 고려 시대는 뭐 삼국유사 뭐 삼국사기 뭐 이런 거지만 조선 시대는 실록이라는 게 있잖아. 그쵸. 왕조실록. 왕조실록. 네, 실록이 있고 사초라는 게 있잖아요. 사초. 그치. 사초라는 게 그 속기사가 옆에서 그거 다 쓰는 계속 거야. 쓰는 거죠. 그 영화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 계속 저기 써요. 비서 같은 애가 계속 쓰고 있죠. 그 비서를 뭐라 그러지? 갑자기 그 생각이 안 사관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그걸 다 쓴 거를 왕이 죽고 나서 그거에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실록이에요. 그러니까 사초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저기 나눠서 보관이 돼 있는데 걔를 해독을 하려면은 아직도 지금 해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왕이 또 지시하면 그 오늘 그 물에다 씻는 거 나오지. 세초 하잖아요. 씻어버리는 거. 예. 지우는 거죠. 그래서 없애버리는. 그리고 이 사관들이 그거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왕이 야 이거 한 거 지워. 방금 내가 한 말 하지 마. 그러면은 걔네들은 안 줘. 걔네들 절대 안 줘. 말 안 듣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 사건이 뭐냐면 연산군 때 간신에 나오는 그 적인데 그 여자 또 주인공의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간신. 그 김일손이라는 분이잖아. 그게 이제 어떻게 따지면 우리 아버지랑 어제 한 얘긴데
그게 우리 중시조야. 음. 그래서 김해김 씨에 있는 김일손이란 분이 그분인데 그 세초를 고치려고 한 거야 원상군이. 자기가 그 지금 적고 있는 것들을 목적기하고 고치려고 했더니 못 고친다고 하고 그때 죽임을 당한 거지. 그게 김일손이란 분이야. 뭐 그래서 그런 사건이 종종 있어. 그래서 이 실록 같은 거 왕조실록 이런 거 번역한 거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별별 고리타불한 코치코치 막 이런 이상한 얘기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왕조실록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왕조실록이랑 그런 근데 사초들은 이 스토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토리는 사실은 실록에 남아 있는 이야기보다는 그쵸? 해경궁 홍씨가 쓴 예. 한중록이라는 곳에 쓰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 한중록 그 유명한 뭐 그거는 사초는 사실은 이제 한자로 쓴 거고 한중록은 한글로 네. 해경궁 홍씨가 그 문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렇죠. 굉장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그렇죠. 여겨지죠. 그 해경궁 홍씨 즉 사도세자의 와이프 여기 영화에서는 문근영 예. 해경궁 홍씨가 이거 뭐 환갑인가 지나서 쓴 거야 나중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서슬퍼러니까 안 썼다가 이게 또 이게 필화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게 여러 번 쓴 건데 한중록이 제일 마지막에 썼던 거에 이 이모 화변 얘기가 좀 자세하게 그 이모 화변 일어나기 전날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게 우리 그 언문이라고 했죠 우리 그쵸. 한글로 쓴 거를 그렇죠. 이 언문으로 이렇게 해경궁 홍씨가 쓴 이 한중록 한중록은 뭐 여러 버전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요. 해경궁 씨가 나는 참 사도세자도 그렇지만 비극적인 게 결국 세자빈으로 들어왔잖아. 근데 세자였던 남편이 죽고 나서 결국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됐잖아. 그쵸.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면 이렇게 뭐 추대가 되거나 해서 뭐 대비나 혹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끝까지 해경궁 홍씨로 남죠. 나 그쵸. 그거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 이분은 대왕 대비나 대비가 되지 않고 해경궁 홍씨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가지게 됐는가? 마지막에 영조가 이 일은 너와 나의 의리로서 절대 뒤돌아보지 않도록 하자 해버렸으니 어머니를 승국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해경궁 홍씨로 남아요 끝까지.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영조가 그렇게 아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며느리는 참 안타까워해서 같이 살았던 거야 왕궁에서. 보통은 그리 되면 내보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같이 살았어. 그렇죠. 출궁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대왕 대비는 따로 있죠. 왜냐하면 영조가 결혼을 2번 했잖아. 중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나중에 그 왜 영조가 60 넘어서인가 세장가를 가. 젊은 여기, 나오잖아 오늘도. 거기 그 얼굴 그 하얀 배우 이쁘던데. 네. 그 서예지 정순왕후지 정순왕후 맞아. 그분 닮았는데 수혜. 약간 수혜 약간 느낌 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목소리가 비슷한. 눈 뜨고 이제 네. 얼굴 클로즈업 들어갈 때. 예. 눈썹이 좀 이 진해서 배우는 그렇지. 처음 보는 배우 같은데 하여튼 하이틴 영화 같은 거서 본 거. 그 전에 딸 낳은 그 후궁 있잖아. 그 무술이? 후궁 무술이 걔는 그 내가 저 얼마 전에 무슨 지나가다 보셨어요? 경성학교인가 그저 공포 영화요? 사라진 공포 소녀 네, 영화 공포 영화. 공포 영화였나요? 약간 공포스러웠어. 네, 스릴. 네, 거기에 여자 주인공으로 나와서 내가 스펜스. 나는 그 되게 아니, 인상적이었는데. 거기 그 늑대 소년인가 거기 그 주인공 여자에 나왔던 영화 아니에요? 경성학교가 늑대 소년. 응 맞아. 박보영. 박보영이랑 박보영. 나왔던 거. 박보영이 나중에 막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뭐야 이렇게 들려- 스팟 무서운 같은 거안 거밖에 봤어. 안 그게 봤어. 그건 무서워, 일본 그 약간 마루타 그 얘기야. 약간 그래서 생체 실험하고 뭐 이런 거를 약간 보셨어요, 근데? 어. 경성? 그 특이하게 그런 걸 보셨네요? 아니 난 영화가 좀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스타일이더라고. 근데 보고 이렇게 중간중 봤더니 호러잖아. 근데 네. 그렇게 막 이렇게 귀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러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약간 약간- 슬픈 거 같았어요. 약간 마지막에 뭐 친구들끼리 우정. 호러랑 스릴러고 근데 이제 이 소녀들이 기숙사 같은 사는데 하여튼 거기에 나왔던 친구가 무술이 박소담 배우 이름은 박소담. 박소담, 소담, 박소담. 소담길이라는 맛있는 요즘에 한정식 나는 이렇게 소담 민눈 유명하죠. 이렇게 쌍꺼풀 없는 이런 민눈 배우들이 좀 이렇게 인상적인 것 같긴 해요. 요즘은 일부러 쌍꺼풀 안 만드는. 그러네요. 거기 되게 이렇게 쌍꺼풀 없는 배우들이 많이 나왔네요. 유아인도 그렇고 새손 나온 저기 송강호는 있나? 송강호 한쪽만 있죠. 맞아. 네. 아무래도 짝눈이잖아요. 아무래도 역사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쌍꺼풀이 얼마나 예전에 했겠어. 많이 없었다고 그러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뭐 이 영화에는 이게 다 역사적 사실이니까 굉장히 그리고 이 이준익 감독이 왕의 남자 이후로 사실 사극을 몇 편 연출을 했죠. 그렇죠. 그 코믹 뭐 있었는데 재밌는 거. 그 원래 옛날에 90년대 황산벌 장산범. 그거는 이제 코미디였고 그 후로 사실 이준익 감독이 이런 사극을 많이 해서 이 같은 이 팀이 있더라고 그 작가들 팀이 3명인가 있어요. 이준익이랑 같이 각본 3명 쓰셨더라고요. 이 세 분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것마다 성공했던 게 아니고 구름을 벗어난 달. 무슨 달. 달처럼 황정민 그 맹인 검객으로 나왔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뭐 하여튼 네. 이런 게 있었고 선조 나오는 이거 봤어요? 임진왜란 직전에. 아, 재밌게 봤는데. 저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안 봤어요. 평양성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평양성 그 평양성은 황산벌 봤죠. 2편. 2편. 롯데시네마에서. 그래서 근데 남편과 사실 뭐 함께. 이렇게 메이저 히트는 못했던 것 같은데 다 재밌었는데. 그건 평타 쳤던 것 같아요. 평양성은 그렇죠. 워낙 황상벌이 유명했어가지고. 근데 옛날 왕의 남자처럼 그렇게 메가 히트를 못했는데 이번에 사도는 야심만만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올해는 천만 잔치인데. 난그 1000만에 좀 집착 안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 사람 명수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거는- 몇백만 몇백만 이렇게 아니 되는 그거나 뭐 저기 박스오피스 성적이나 똑같은 건데 뭐. 게좀뭐 하여튼 근데 예. 그냥 흔하게 누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기준으로 잡는 게 1000만이라고 하니까. 예. 뭐 하여튼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막 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근데 딱 그 저기 오늘 극장 갔을 때도 다들 뭐 시기상으로 그렇긴 하지만 약간 중년 부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랬나요? 예, 그 관객분들이 뭐 추석 연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나이대 분들 보통 그분들은 이제 국사를 공식적으로 다 배우 의무 교육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요즘 뉴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도가 이게 히트를 하면서 그분들이 딱 보시기에는 적당한 영화. 왜냐하면 최근에 개봉작들 보면은 좀 묵직한 영화들이 한국 영화로는 없어서 예, 그래서 조금 어린 분들 뭐 저기 청소년들 분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왜냐면 감정이 그쵸, 너무 복잡해서 영화가 나는 괜찮았는데 좀 중간에 약간 지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몰입이 안 되면 왜냐면은 뭐 이게 어떤 스토리 라인에서 엄청난 무슨 사건 같은 게 계속 기승전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사건은 처음에 나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거를 계속 회상하고 지금 현재랑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법적으로나 이게 영화가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 두갈식으로 처음에 딱 던지고 그다음에 그걸 해설해주는. 그렇죠. 인물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영화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지루함 없이 봤어요. 약간 중간에 내가 좀 조조라서 졸린가? 이런 느낌이 약간 살짝 이게 있었는데. 지루할 저는 이제 두 번째 보는 거잖아요. 둘 다 집중해서 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미 사도세자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딱 때린 것 같아요. 이게 기승전결에 뭔가 두 번째로는 그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연기들이 저는 사실 그렇죠. 연기력이 정말 관건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영화 딱 봤을 때 이게 송강호가 아니라 다른 배우가 있으면 이 정도의 집중력을 볼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유아인? 아니야 유아인 말고요. 저기 드라마 사극의 황태자 저기 대왕 김혜숙? 아니 여자분 말고 나 역적 아니지비 했던 분 있잖아요. 최근에 이성계 역할했던 분. 박원석? 유동근. 유동근? 아, 유동근? 네, 유동근 그분이 하셨으면 또 약간 색깔이 좀 많이 다르시잖아요. 딱 대체할 배우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분이 딱 떠올랐거든요. 사실. 유동근으로. 예, 예. 그 복잡 미묘한 감정과 그 왕으로서의 어쨌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의 그 심리라든지 뭐랄까 그거를 누가 표현했으면 딱 적당했을까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나는 유동근이 근데 떠올랐어요. 지금 이게 좀 흥행이 되는 이유가 네. 사도라서 흥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보기엔 송강호 파월. 아, 저는 100%도 찬성해요. 송강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동근이 나왔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근데 거죠. 송강호 파워가 강력하다라는 게 일단 세대를 좀 건너뛰는 것 같아. 송강호는 그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다 좋아하고
물론 안티도 좀 있지만 송강호가 영조로 나왔다. 그다음에 이제 유아인일 텐데 이 둘의 어떤 그 티켓 파워가 세죠. 그렇죠. 그걸로 지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사도세자 우리 그동안의 드라마에서 이 영정조 이거 얼마나 했어요. 많이 했잖아. 많이 했고 실제로 뭐 숙종 그런 조선 후기에 이 재밌는 것들이 많고 자료도 많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재생산된 걸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TV 드라마로 사극으로.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예, 그렇기 돌아가면서. 때문에 사도세자에게 뭐 새로울 거 없다. 물론 이거 엄청난 비극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거를 정면 돌파로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그 픽션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뭔가 픽션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해경궁 홍 씨가 무슨 다른 남자가 있다거나 뭐 이런 아니면은 사도세자가 의외로 뭐 얘가 무슨 되게 엄청난- 멀쩡했다던가. 되게 정상적이고 영조가 무슨 뭔가 자기 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뭐 이런 뭐가 이런 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 그냥, 네. 실록에 있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담백하게 담았죠. 그래서 난 그게 오늘 되게 이 영화에서 제일 빛났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영화 보고 딱 그 생각 들었어요. 아, 송강호 근데 아니 내 딱. 이거 사도는 내가 주변에도 2번 3번 본 사람들을 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재밌다고 하더라고. 나는 오히려 아까 말한 사족으로 보였다는 그 마지막 부분이나 그 마지막의 전개가 연출이 조금 좋았어? 왜 좋았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순간 갑자기 음악이 쫙 작아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다 죽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이 사람들이 몰입하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 앞에 그 이야기들 중에 그럴 법한 어떤 감정선들을 쫙 끄집어내서 그 앞에다 다 배치시켜서 다 올려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조가 춤을 추는 장면에 거기에 음악을 갑자기 죽여놓고서 부채 하나로 사람들을 홀리잖아. 난 홀렸다고 보거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 좀 하품이라도 나는지 뭐 잡소리가 날 만한데 다 잡소리가 없는 거야. 아주 조용한 순간에. 너는 홀렸구나. 너는 잤겠고. 아니 넌 잠안 자고. 나는 너는 잤을 난 거고. 솔직히 말해서 소지섭이 딱 나왔는데 나 그 1,000원짜리에 있는 너무 닮았죠. 태계 이왕이요? 이황 너무 그 그 느낌이. 율곡이냐 태계냐 그게 이왕이 5,000원인가? 태계 5천 태계 5,000원이고 율곡이 율곡이가 이가 1,000원이야. 1,000원. 율곡이 선생이랑 그거 알아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다 접어놓으면 김윤석 나오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또 네. 그래요? 김윤석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나는 그 소지섭이 수염 기르고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자꾸 1,000원짜리를 이렇게 꺼내서 나는 봐요. 근데 그 부채로 사람을 홀리는 게 딱 보이는 거야. 그 부채 하나가 펴졌다 접어지면서 꽉 잡아매는 듯한.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 부채 그 아이템은 이제 이 영화적인 약간 이제 픽션이겠죠. 상상력이겠죠. 근데 그거는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네. 음향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집중도 있게 맞아요. 설계를 잘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 중간에 무당들이 계속 구슬하면서 하는 그치. 그 음악이 굉장히 몰입도를 확 끌어들이잖아요. 처음과 이제 중간에 딱 2번 정도 나오는데. 나무 아미타불. 근데 약간 저는 현대 음악 약간 현대 같기도 하고. 음악 같이 이제 그걸 편곡을 하긴 했지만 북과 깽가리 징이랑 이것만 소리를 냈는데도 그게 이제 처음이랑 끝이랑 계속 네, 나오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테마 띠리리 띠리리 약간 이준익 감독 그 그게 특유의 계속 그 나오더라고요. 악기가 음악이. 생황이라는 악기 아니야? 이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부는 관악기 이렇게 네, 그 슬픈 궁중음악 테마가 할 이제 계속 나오고 너무 많이 약간 마지막 장면 제가 싫었던 이 사족같이 느껴졌던 이유는 왕의 남자를 계속 떠올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그 플로우가 정말 그 왕의 남자 제일 마지막에 너 거기 있고 나 거기 있지 그 줄 타면서 계속 음악이 이제 멜로디가 하나로 흐르는 그 장. 왜냐면 이준익 감독 이것 때문에 최근에 모든 케이블에서 왕의 남자를 틀어주거든요. 나도 봤어요. 엊그제. 지나가면서 제가 한 3-4번 봤어요. 이게 재밌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보는데 계속 그게 오버랩돼서 이게 정말 이준익 감독 거구나라는 표. 생각밖에 안 들어서 왜냐면 그 전에까지 이제 완전 송강호와 정말 영조와 사도에 딱 몰입이 돼 있다가 갑자기 인물이 물론 새로 등장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장면이나 모든 장치가 다 너무 왕의 남자랑 오버랩돼서 조금 그게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2번 봤는데 2번째 본 거는 어땠어요? 첫 번째 본 거랑 저는 느낌이 어떤 어때요? 관점으로 봤냐면 다른 첫 게 뭐예요?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싶다라는 욕구가 들었고 두 번째 봤을 때는 이게 자식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저희 엄마 아빠를 많이 떠올렸거든요. 다들 네. 떠올리지 뭐. 네, 다들 똑같은데 이게 남자들은 더 떠오를 걸. 네, 근데 이제 저는 장녀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강요받아온 것들이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에 대한 그 강요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아시는 분들은 믿지 못하시겠지만 굉장히 모범생 같은 삶을 살아왔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반응이세요. 다들. 못 네. 믿겠다. 왜냐면 믿을게. 아니 그 촌구석에 나름 영재로서 키워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이제 부모님의 기대를 왜냐면은 또 시골이니까 장남이 없으니까 그런 집안에서 자라오다가 대학교 때 이제 완전히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온갖 그 유흥과 그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야 여기는 신세계다. 그때 약간 우리가 레이첼을 봤지. 그쵸, 고삐 그쵸. 풀렸을 때. 그쵸. 네, 근데 제가 원래 심성 자체가 조금 네거티브한 사람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게 이제 훅 발현을 할 텐데 그거를 보고 저희 엄마와 여자 왜냐면 사도 같아? 진짜 학교를 안 가고 이랬으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우리 다안 부모님이 갔어. 저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크셨어요. 아직까지 저희 엄마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뒤주에 갇힐 뻔했구만. 그러니까 그게 되게 뭐다 부모님들 그러지만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자식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성향 자체가 저희 부모님하고 너무 안 맞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좀 더 슬펐어요. 사도라는 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화 단절로 인해서 그쵸. 부모와 자식 관계가 완전히 멀어져. 그 뭐 역사적인 거 보니까 4년간 또 뭐 거의 대화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대요. 너무 세자로 일찍 책봉이 됐죠. 보통 조선시대 때 보면 왕자들이 대군들을 좀 클 때까지 냅뒀다가 10살 뭐 이 보통 정도. 장남이 이제 그 세자 책봉을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영조가 너무 늦둥이를 봐서 기쁜 나머지 그렇죠. 거기 독자잖아. 그냥 좀 꼬맹이를 세자를 그냥 그리고 너무 태어나자마자. 총명했고. 그러니까 애를 처음서부터 제왕 교육을 시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사실 영조의 잘못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기 애가 교육에 조기 교육의 폐해야. 영재 교육이야. 영재 교육이 잘못된 거야. 그래요, 영재 놀고 싶은데 못 놀게 하니까 커서 노는 거 아니야. 이게 이게 마찬가지야. 이게 이 붙들어매는 억눌린 욕망은 나중에 발현이 되거든.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 노래 영조가 조금 나는 다른 면을 보이는 게 웬만한 다른 왕 같으면은 그냥 넘어갔을 만한 문제들인 것 같아. 근데 영조는 뭐냐면 자꾸 신하들 눈치를 막 보는 거야. 어떻게 볼까? 막 이거 우습게 볼까? 근데 세자가 약간 우습게 볼 만한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거지. 그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러지 마라 막 이렇게 훈계를 하는 건데 근데 훈계를 하는 걸 지나쳐서 여기 아주 잘 드러나는 것 중에는 탓을 해버리는 거야. 너 때문에 누가 죽고 너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조 이게-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노론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넘어갔어. 솔직히 말하면 그런 왕제가 아니었던 게 아니라 왕제 이상인 거야. 아버지를 왕권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상대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왕제가 뭡니까? 왕제? 왕제 왕의 그 재능, 왕의 제목, 재능 제목. 왕이 될 만한 제목 그런 말이 있습니까? 왕제. 왕제? 왕제수란 말 빼고. 자꾸 왕제라 그래서 너 제수로 들었냐? 쟤또 무슨 말을 어허. 잘못하고 처음 들어보는 이렇게 어휘를 논쟁이야. 구사하시는군요. 너무 웃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역사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는 사실 사도세자가 왕제가 아니었어. 심지어는 정신분열증, 정신 이상이 있어서 그 권례에서 칼로 막 사람들 죽이고 무술이 목 잘라 죽이고. 실제로 정신착란 비슷한 게 그쵸. 온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좀 더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켰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영조 폐세자를 하거나 해서 얘를 내쫓고 싶은데 그러면 된 것 같아. 명분이 없는 거지. 왜냐면 모반이 영모를 꾸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대명률, 명나라 법을 따랐잖아요. 조선시대는. 대명률에 따르면 영모는 3족을 멸해야 되거든.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지. 친가, 외가, 처가를 싹 다 씨를 말리는 그렇죠. 거야. 다 죽이는 거야. 세손도 마찬가지고. 수백 명을 죽이는 거야. 사실 그게 우리가 그 보면 조선시대 역사 보면 영모 무지하게 일어나잖아. 근데 그 영모를 해가지고 그 수백 명을 죽이는데 애들까지 다 죽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영조는 이게 모반이면 삼족을 멸하면 자기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자결을 해야 돼.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게 뒤준 것 같아. 그래서
이 뒤주에 대한 얘기는 영조가 미리 설계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즉흥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눈에 띄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설계했을 것 같아요. 설계를 했다. 나는 왜냐면- 즉흥적으로 한 것 같아. 왜냐하면 워낙 그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 영조는 같고 철저한 사람이었지.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게다가 굉장히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을 정말 일만 했다잖아요. 모든 것에 딱 정갈해야 되고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성격상으로. 물론 이제 화가 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아 근데 그래도 너무 가혹한 거지. 나 같으면은 그러니까 나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뒤주에 가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약을 넣어준다든가. 나는 이런 말 본 것 같아. 영조가 좀 즉흥적이 아닌 계획에 의해서 뒤주에 갔다가 가둬놓은 것까지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죽이려고 했을까? 라는 것에는 좀 의문점이 저도 사실 찍혀지는 거지. 그게 계속 의문이었어요. 정말 죽이려고 했을 걸. 정말 죽이려고 했을까가 저는 좀 약간 자포자기 같은 뭐 것도 그럴 있지 수 있겠네요.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겁주고 그 주변에 이제 말하자면 신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소로 이제 그만하시지요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영조는 그만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죽이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죽이지 않았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즉흥적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였다는 사실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크게 본때를 보여주려다 그치.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저 자충수가 어떻게- 된 것 같아. 어떻게 아들을 스스로 그렇게 저 새끼 나 죽여야지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피가 혈연인데. 아니면 그냥 정말 밤중에 몰래 가서 야 너 도망가라. 그런 저기 생각도 성중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야. 절간에 모르는 곳에 음. 첩첩산중으로 숨어 들어가라. 뭐 실제로는 그랬을지도 모르지.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그랬다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할 수도 해경궁 있는 씨가 나중에 한중록에 그렇게 썼을 정도면 실제로 죽인 것 같아. 실제로 죽인 거야. 나는 노론에게 본보기를 보이려고 했는데 노론들이 안 물러선 거야. 얘네들이 이제 그만하라는 식으로 나올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어. 거기까지 계산을 했는데 얘네들이 끝까지 간 거야. 그래서 사실은 영원한 제국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건 결국 노론을 향해서 이 영조가 뭔가를 남겼을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모티브에 나온 이야기들이잖아. 아 영원한 자국 재밌지. 책으로 보면 참 재밌어. 반성기. 맞아. 어쨌든 영화에 나왔던 뒤주는 사이즈가 그 고증이 된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 성인이 다리를 다 필 수 없는 예. 다리를 그 왜 예, 마지막에 그 저기 저 사도 시체 이제 끊을 닦을 때 딱 때, 예. 굳어 있잖아요. 염할 그래서 때 마지막에 다리를 염할 때도 쳐버리죠. 다리 피고 피잖아요.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 상태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나는 폐소공포증 있어서 나는 일주일도 아니고 한 3시간이면 죽을 것 같아. 그래? 갇히면 아니면 그거 다 부셔버리든가. 뒤주 사실 뭐 남자가 발을 뻥뻥 차면 깼지. 그래서 못 부수게 이제 나중에 밧줄 다 맞다. 감았잖아요. 한번 예, 탈출을 하나. 한번 밖으로 나갔다가 그냥 사약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다시 가둬라 그런 다음에. 그 홍봉한 이 장인 역으로 이제 나왔던 박원상 뭐 이 또 국제감 조연이죠. 이 나는 근데 이 외척이라고 하죠. 이 조선 이 왕후의 식구들. 뭐 조선 말의 민비 뭐 명성왕후 그 외척이 되면 사실 엄청난 세도가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이제 장인. 두 명이 나오는 게 처음에 이제 인원왕후 그 김혜숙 씨가 나왔던 인원왕후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없는데 숙종에 정말 마지막에 부인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저기 중궁으로 들어간 거야. 왕비로. 장희빈이 죽고 나서 이제 들어간 그래서 거죠. 장희빈이 사실은 그 전까지는 빈으로 돼 있는 사람을 중전으로 이렇게 앉힌 승급도 거지. 시킬 수 있었어. 근데 숙종이 장희빈을 피하고 나서는 그 밑에 때는 절대로 비는 빈대로 중궁은 따로 선발하도록 해서 처음으로 중궁이 된 사람이 인원왕후거든. 근데 인원왕후가 결국은 경종을 별로 안 좋아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영조를 아들. 왕위에 올리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게 결국은 인원왕후야. 그래서 중간에 보면 선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잖아. 저 그거 흉내낼 수 있어요. 어. 윤허하오. 맞다. 똑같죠. 그렇죠. 윤허요. 그래서 또 송강호가 또 왕위를 또 내놓고 막 또 이러죠. 쇼를 막 하고. 그 영조가 그런 쇼의 대가. 딜레마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영조는 그 오래 살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가 아예 체질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고. 그치. 그 스트레스를 자기 안에서 완전히 이기적으로 꽉 점매매고 있는 사람 같아. 스트레스 전혀 안 받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요? 남들한테 스트레스 주는 근데 스타일이지. 태생 자체가 사실은 명분이 부족한 사람인 그렇죠. 근데 거잖아요. 조선시대 왕도 보면 다 그 컴플렉스들이 그쵸. 있어.
근데 이분은 워낙 주변에 이제 그 세력들이 센 데다가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경질적으로 바뀌었을 것 같기는 해요. 저 같아도.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는 뭐냐면 정순왕후가 그 서예지 그 마지막에 영조의 젊은 그 왕비로 들어오는 정순왕후가 똑같은 역할을 해. 그렇죠. 나중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거를 결국 영조가 해 똑같이. 되게 웃기잖아 그것도. 그렇죠. 그 해경궁 홍 씨는 결국 그 데뷔가 안 되고 그냥 해경궁 홍 씨가로 그냥 끝났는데 이 데뷔는 이제 고늦 장가간 그 와이프가 정순왕후가 나중에 저 정조가 왕이 되고서도 뒤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그 노론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사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모습도 있거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정조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뭐 이런 어떤 암투와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그려지고 있죠. 예. 생각해보면 조선 왕조의 실질적인 권력자들은 다 여자들이었던 것 같아. 여자들의 치맛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집안의 어른으로 항상 보면 남잖아요. 왕이 죽고 나면 그 와이프는 이제 대왕 대비가 그쵸? 되고 대비가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분들이 집안 어르신들의 말씀을 무조건 받들어야 되잖아요. 그 조선 그 법상. 근데 뭐 이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이 왕실에는 그렇죠? 왕실에는 남자는 왕 하나고 나머지는 다 여자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순놈이 있다는 걸 용납 못하지. 그치,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척결하고 그쵸? 죽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많고 하니까 뭐 내명부 뭐 해가지고 이제 대왕 대비가 안방마님이고 그 밑에 뭐 중전서부터 이 후궁들 뭐 빈들 뭐 많잖아요. 무수리까지. 그 왕이 좋다면은 그냥 뭐 이렇게 돼서 아들을 가지면 갑자기 빈이 되는 거 아니야? 빈. 그렇죠. 희빈, 숙빈, 그쵸, 뭐 빈도 이렇게 여러 내려가면서 종- 빈도 그게 네, 등급, 종류가 여러 개 등급이라고 있고. 그러나?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김혜숙이 대왕 대비로 데뷔, 나와서 예. 예. 이런 허용. 그래서 영조와 파워 게임을 좀 하는데 나중에 뭐 거기 밀려서 여기서 이제 죽는 걸로 나오죠.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동안에 접했던 사극들은 이런저런 걸 많이 가미해서 예를 들어서 명량, 아주 뭐 액션, 그전에 안 좋아해요. 뭐 광해, 남매는 다 안 좋아한다고 사실 약간 그러네. 좀 코믹한 그 광해도 별로 안 좋아해. 광해는 이제 아주 판타지 같은. 그렇죠. 좀 이렇게 드라마타이즈를 많이 한. 그 뭐 왕의 남자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 조선 왕조 실록의 일부를 잘라서 영화를 한 건데 상당히 밀도 있게 잘 만든 작품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게 저기 한 거는 굉장히 드라이하고 그게 사실적으로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선을 제대로 살린 연기가 중심을 꽉 잡아주니까 이해가 쫙 가면서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게 영화가 일단 우리가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딱 영화 중간쯤 되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드라마타이즈를 안 한 거구나. 이게 사실 그래서 거기에 신비한 어떤 느낌을 그런데 갖고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대단원을 어떻게 가려고 그러지? 지금 막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 대단원을 연기로 연기로 저는 진짜 모든 사람 송강호 만약에 좋아하시거나 호감이 있거나 송강호 영화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강호가 왕이라는 역할을 제가 처음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담이 많이 됐었대요.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근데 그 감정선을 자기가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뭐 아무튼 연구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송강호가 30~40대서부터 저 나중에 죽기 직전 80대까지의 나이를 다 연기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끝에 문근영은 그 늙은 분장에 안 붙었잖아 얼굴에. 붙었어요. 잘 안 붙었어. 아예 붙이긴 붙였지 안 어울려서 그랬지. 그 말이 마. 그 말이지. 뭐 저도 오해할 수 잘 안 있어요. 붙었어요. 왜냐면 젖살이 있더라고요 얼굴에. 얼굴 통통한 할머니. 그 외에 있잖아 그 이렇게 늙으면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점점 처지잖아요. 그래서 송강호도 눈꺼풀을 처지게 붙였어. 근데 나름 그 연기력 때문에 눈빛이 살아 있는데 문근영은 계속 졸린 거야 눈이. 그치, 그건 너무 어린애한테 너무 늙은. 눈이 너무 졸려 그래가지고 슬퍼서 그 환갑연에 우는데 그냥 하품해서 아니 우는 물론 걸로 문근영도 연기 참 잘했어요. 뭐 괜찮았는데 그냥 그 늙은 역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않았을까? 구집이 뭐. 근데 그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송강호의 그 마지막 한 10분 그때 그 연기가
거의 이게 지금 나는 이렇게 약간 졸린데 송강호 형님 장난 아닌데 막 이러면서 나 이렇게 눈이 크게 떠지더라니까. 그렇죠. 특히 뒤주 앞에서 했던 그 대사들이랑 좀 외웠던 뭐라고 하는 거. 미쳐서. 아, 그러니까 미쳐서. 너는 그 역모를 꾀한 게 아니라 그냥 미쳐서 그렇지. 아비를 죽이려고 광인으로. 했던 네. 광인으로 대사 기록될 그 것이다. 스크립트 대사라도 굉장히 잘 쓴 것 같아. 그거를 그렇죠. 역사 사실에서 안 벗어나고 그 대사들을 잡아내는데 물론 송강호가 그 미쳐서 저는 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정에 완전히 이렇게. 그게 한국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한이나 슬픔의 그 코드를 정콩으로 딱 짚었어. 송강호가 그 연기로. 그 대사를 할 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진욱이 너 거기서 아까 코 이렇게 한 게 너지. 뭐 눈물 그냥 주르르. 그렇지. 저는 그게 첫 번째 봤을 때는 사도가 자기 어머니 이제 회감년 해준다고 물렀거라 뭐 중전 나가신다 이러지 막 울잖아요. 유아인이. 네, 저는 그 장면부터 울었었어요. 사실은 그 감정이 너무 이제 안쓰러워서.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봤을 때 그 장면 이미 봐서 그런지 그냥 슬프지만 눈물은 안 났거든요. 근데 송강호 거기서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또 숨을 먹고 눈물을 찌 흘렸죠. 그렇죠. 거기서의 송강호와 유아인이 서로 입은 열지 않지만 마음으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맞다. 서로 이렇게 묻고. 근데 그렇게 거기 처리를 했더라고. 예, 그 송강호 그러니까 영조의 대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그 이승과 저승의 그 경계선에서 이런 우리는 대화를 왜 나게 이런 대화를 나눠야 나눠야 되냐, 되냐고. 막 이런 대사들이 뭐 그러니까 난 똑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며칠 전에 왔던 베테랑도 유아인 똑같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아닌 비즈니스인 거야. 비즈니스 안에서 만나면 애비애비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런 정이 없고 순전히 그 이해득실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만 남고 이게 이 비극인데 다른 하나는 아까 어머니 생각했다고 하지만 나도 역시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생각나죠. 이상한데 분명히 이런 코드가 전체 있을까? 이게 난 있어. 그쵸. 이게 그 남자들한테 다 있을까? 근데 난 우리 아버지한테도 있는 걸 알거든. 많은 남자들한테 있죠. 그럴까? 많은 다수의 남자들한테 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풀지 못할 숙제. 그러니까 미움과 그 애증이 있어. 니들 다 장남이잖아. 장남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남이라면 장남이 또 다른 부분이 또 왜냐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약간 좀 그 사회학적으로 장남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살짝 라이벌 관계가 생기거든. 내가 보기엔 좀 그래. 그러니까 나같이 삼남은 잘 모르는 그쵸, 그 경지가 있어요. 있어. 예. 그게 물론 집에서 이제 뭐 어머니를 두고서 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 아버지가 장남한테 갖는 그 기대와 그런 애증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도가 여기 오늘 영화에서 잘 보여주잖아 그런 것들이. 아무리 해도 만족을 못 시켜주는 그쵸. 아버지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첫째 아들이 더 혼나는. 그리고 어떤 팀에서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에 대해 책임 추궁을 더 하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저도 사실은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생각나고 근데 분명히 저도 저희 아버지와의 풀지 못하는 이런 숙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좋게 넘어가려고 항상 하지만 이 마음 자체가 좋게 넘어가려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좀 화목하게 넘어가려는 이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쌓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나는 좀 화해의 순간일 수 있잖아. 화해의 순간은 이런 비극의 순간이기도 한 거야. 왜냐하면 아들이 힘을 잃거나 이렇게 거의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힘을 잃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둘 사이에 화해가 생겨. 참 그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지. 근데 그 모티브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도라는 이야기 안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그 힘겨루기가 그 한쪽의 힘이 무너질 때 생기는 그 화해의 순간. 일반 집도 그런데 로얄 패밀리는 어떻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서양에도 보면 이 형제간에 아니면 부자간에 서로 죽고 죽이고 엄청나거든. 이게 정말 이 별것도 아닌데 권력이 뭔지. 그쵸. 조선시대 역사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왕 위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나는 왕자인데 나는 뭐 셋째고 나는 왕 위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저 산에 가서 그냥 있을게요라고 해도
세상에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그렇죠. 그치 무슨 영모를 꾀하면 그 얘를 그렇죠. 어떻게든 전면에 세우려고 하죠. 얘가 두목이라고 하고 맨날 그렇기 때문에 머리 깎고 중이 되고 그랬잖아요. 뭐 옛날에. 근데 서양에서도 뭐 외국에 가 있고, 그러니까 왕이 죽이고 싶지 않아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자기 형제를. 근데 이제 오늘 본 거는 부자간의 그런 건데, 그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성계 태조가 뭐 저 다른 데 가 있었잖아. 평양인지 어디 가가지고 그냥 보기 싫어가지고 이방원이. 개성이었나? 아니. 함흥 함흥냉면 함흥이가 있었지. 만두가 생각났었는데 냉면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 그 광해군 선조도 그렇고 그렇죠. 왜 인조랑 소현세자가 볼모로 잡혀갔었잖아. 그치, 중국에. 갔다가 나중에 딱 와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과 그런 게 있어. 아버지는 또 아들이 또 그런 갈등이 이 왕실에서는 그 정말 서로 그 원수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서로 극복해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 앞에 아버지가 엄청난 치적을 했으면 그 다음 되게 또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극복하려고. 맞아요. 못했으면 또 못한 대로 그러고. 세종대왕 같은 그런 느낌. 그 영화에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 나오는 대사 중에 유아인한테 사도세자한테 영조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너는 지금 모른다. 왕이 되면 알 것이다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보면서 사실은 진짜 뒤로 가면 갈수록 결과는 이미 우린 다 아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아는 상황인데 정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탄탄한 연기가 그거를 그냥 가득 채우니까 공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유아인도 연기 잘한 것 같아요. 괜찮. 왜냐하면 공감하는 거에 있어서 사도세자만큼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유아인이 아주 잘해요. 엄마를 가마에 태우고 왕비의 행차하는 그 씬은 굉장히 적어도 감정선에 있어서 뭔가 흐트러지게는 안 했으니까 저는 그것만으로 선방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송강호의 연기는 뭐, 워낙 뭐 모든 영화제 주연상을 휩쓸 만한 그렇죠. 또 변호인에서와는 또 다른 저는 변호인이 인생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또 다르더라고요. 이 영조의 역할도. 그렇죠. 처음 아니에요? 이렇게 폭넓은 나이대를 한꺼번에 한 영화에서 한 것도 아마 처음일걸요? 글쎄요, 오늘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난 이렇게 송강호 빠는 아니거든요. 내가 뭐 좋은 영화도 많았지만 저는 김윤석 빠입니다. 왜 빠를 밝히는 자리에? 다음에 김윤석 나오는 영화 네. 보실 거면 저 꼭 불러주세요. 근데 아니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배우가 잘한다 좋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 영화를 계속 보면 어딘지 모르게 이 사람이 이제는 좀 뭔가 쳇바퀴를 돌고 있다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있죠. 예. 나한테는 난 최민식 뭐 김윤석 뭐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한석규. 김윤석은 왜요? 응? 김윤석 빼주세요. 나 다 좋아하는 배우들인데 그렇지. 송강호 말투랑 생각해봐. 송강호 처음에. 송강호도 나는 마찬가지였어. 너 소. 너소 아니야? 저 잡아, 굉장히 딱 폭이 잡아. 좁았죠. 스펙트럼이 너무 그리고 좁았던 좀 배우 중에 하나지. 약간 그 악센트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글쎄요 이번 변호인이랑 이걸로 물론 뭐 좋은 역을 맡은 것도 있지만 오늘 나 이번에는 미쳐서 여기에 나는 깜짝 놀랐어. 거기 대사는 그러니까 변호인에서 그 격앙된 걸로 막 그 한을 그 울분을 쏟아내는 것과 여기에 정말 한을 쏟아내는 그 한가락 각조 곡조가 전혀 다른 여기서 연기거든. 확 억누르면서도 극과 극의 연기. 아무튼 아니 그 연기하는 딱 장면을 떠올리면 진짜 전 스텝이 숨을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못 쉬었는데. 그렇죠. 나도 못 쉬었어. 그 현장에 있어서 실제로 봤으면 저는 근데 그 연기하는데 필름 다 됐는데 이러면 다시 하세요 이러면 죽죠 그러면 감독한테. 근데 송강호 같은 프로들은 다시 할 것 같아. 저희가 무용보 초대석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초대를 해보는 걸로. 너무 바쁘시겠지 이분은? 저 안 바쁠 겁니다. 그때는 휴가 내고 올게요. 그때는 우리 무릎 꿇고 하자고. 휴가 내고 오고요. 3일 휴가 낼 수 있습니다. 저 연차 많이 쌓여 있어요. 알겠고요. 네. 그땐 최과장이 지가 하겠다고 얘기했지. 근데 송강호 생각해 보면 진짜 초반에는 다 너무 좁았잖아요. 그 넘버 3라든지 아니면 코믹이었지 코믹. 거의 코믹의 유쾌한 약간 그런 조미료 같은 역할만 하다가 괴물 이후로 완전히 바뀐 것 같은 느낌. 밀양에서 연기도 좋았어. 밀양도 너무 멋있죠. 밀양에서 그 아주 그 스토커 집사님이었나? 하여튼 집사님이었나? 집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신도인데 나이롱 신도. 예, 아무튼 오늘 좋은 영화를 본 것 같네요. 이거는 게다가
청소년들이 봐도 뭐 나쁘지 그렇죠. 않- 괜찮을 것 같고 아이들이 봐도 괜찮아요. 새손의 역할이 죽였잖아요. 외국인 새손의 연기력이 그래? 얼마나 세손계 너무 잘하더라 새손의 연기. 연기력 좋았잖아요. 걔 정말 새손 아니야? 아버지 새손의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아버지께 물 한 잔. 자식이 아버지. 걔가 커서 정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외국인이 봐도 좋을 것 같아. 외국인들이 봐도 영화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왕의 남자도 약간 그렇게 해서 그래요? 뭐 영화제 나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는 그냥 좀 외국인들한테도 보여줄 한국 영화들을 막 사실 이렇게 한 편 나왔다는 생각이 좀 좋거든요. 근데 기분이. 나는 이 스토리에 솔직히 말하면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이런 어떤 중심을 좀 잡고 볼 만한 어떤 시각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폐륜이라 너무 어린 이거 어려워요. 너무 네. 어려워. 어린 애들한테 너무 좀 보시면 안 어려워요. 그냥 읽기가- 이 현상으로 보면 이게 이상해. 시간상의 순서도 아닌데다가 게다가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는 터라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사실 어려워. 이 사도세자의 그 광인스러운 모습들이 이게 영화에 더 많이 비춰졌다면 이게 영조의 이 행동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100명 가까이 막 죽이고 목 들고 다니고 막 이런 역할이 정말 더 많이 나오고 잔혹한 모습들이 더 비춰졌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의 아주 그 뿅점이라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영조 편을 들고 싶다가도 사도 편을 들다가도 그래도 이렇게 내가- 만든 거야 일부러.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중심점이 필요한 영화긴 둘다 해. 결국 둘 다 나빴고 둘 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그게 결론이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생각할 여지를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영조- 내가 이제 자식일 때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본 거라 내가 만약에 자녀를 이제 생산을 하고 나서 이거를 보였더라 내가 나이가 더 들고 나서 이 영화를 보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은 달라질 수 있죠. 있어요. 나는 영화 그 자체가. 마지막 송강호 대사로 정리가 된 것 같아. 나는 아들을 죽인 아비로 기억될 거고 너는 미쳐서. 아비를 사실 죽이려고 광인으로 그게 기록될 정답이거든. 사실 그거잖아요. 심플하죠. 우리가 무슨 조선 시대 역사에서 영조를 무슨 폭군으로 기억하진 않잖아요. 치적을 많이 행했고 조선 후기에 조선의 그 중흥의 기틀을 그쵸? 닦았지. 중흥을 좀 일으켰는데 그냥 그거 아들을 하나 사도세자를 죽인 매정한 그리고 혼자 50년이나 해먹고 그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이 심리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깨달았어요. 그렇죠.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조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상담은 정말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치료가 필요한 일종의 질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 또 들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예전에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누구한테나 있죠. 네, 심리 상담을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몸이 감기가 걸리듯이 마음도 감기나 몸살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숨기거나 가두거나 이러면 더 안 좋아지죠. 예, 뭐 질문 하나. 저기 오빠분들은 부모님하고 얼마나 많이 대화하세요? 거의 안 하죠. 어떻게 보면 일주일 기준으로 몇 번 얘기하세요? 뭐 단 5분이라도. 전화하는 거 빼고는 내가 생각할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전화도 해. 근데 아버지한테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있지. 예전에는 정말 아버지하고 같은 공간에 앉아서 뭘 한다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뭘 하기가 되게 어렵고 막 이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힘을 잃어가는 그 순간이 되니까 뭐랄까 이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기거나 혹은 아버지가 이해해주는 폭이 생기거나 접어주는 이게 폭이 생겨. 그리고 거기에 어떤 굵직한 테마가 뭐냐면 너는 나를 닮아서라는 부분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닮아서 걱정되는 게 생기는 거야. 예전에는 너는 나 같지 않아서였거든. 나는 이런데 왜 너는 이렇지 않냐고. 막 어떤 얘기냐면 저 죽은 신의 사에 보면 막 그 신발 막 그 슬리퍼 딱 갖다 그쵸. 놓는 그 아버지가 너는 왜 나 같지 않냐고 막 다그치는 거 같은 느낌이거든 사실은.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어느 순간 그 큰 아버지가 어느 순간 그 어깨가 되게 축 처져 보이고 조그매 보이는 그치. 때가 와요. 어느 그치. 순간. 정말 나한테는 큰 사람이잖아. 우리 어렸을 때도 아버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렵고.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 다 누구나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는. 지금 맞아요. 우리 나이 때쯤 되니까 저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를 팔씨름을 이겼을 때 저는 진짜 이기고 아빠랑 팔씨름도 하니? 이겼을 때
내가 왜 이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잘 그런 이겼어. 느낌이 되는데 잘 이겨. 결국은 저도 웃기잖아. 아니 그 이긴 게 한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거든요. 아 사실은 좀 너무 일찍 너무 일찍 이겼다. 내가 왜 이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밥 조금씩 주지 않냐? 그러면. 아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예전에는 그렇게 다그치던 모습에서 너는 나를 닮아서 내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럴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라고 조언하는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야. 또 나는 아버지도 그렇게 못하면서 뭘 이게 아니라 또 반복하자면 한쪽의 힘이 정말 이제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는 그 곡선을 딱 그리게 될 때 그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 레이첼님은 아들이 없으니까 지금 레이첼 네, 큰딸이 저는 약간 장녀로서, 예. 장남 같은 느낌까지 더해져 있겠네요. 예, 사실. 그게 저도 그래서 이제 나이 차이가 좀 터울이 있는 4살 터울이 여동생도 있는데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 저는 동생을 같이 이제 키우는 어렸을 때도 같이 이제 부모님 사업하시느라 거의 집에 안 계셨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키우다가 제가 고등학교 가면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 더 멀어졌다가 대학교 때 다시 만나서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영화에서의 대화의 단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거를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전 대학교를 이제 홀로 여기 서울로 유학을 와서 부모님의 의심 아닌 의심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제가 의심을 살 만한 행동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주가무를 너무 심하게 즐기다 보니까 세상이 다 별천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감시하려고 집에 유선 전화를 놨었으니까 집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집에 전화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 전화를 거셔서 너 어디냐? 집인데요? 너 그러면서 저는 명절 때도 집에 안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멀고 그냥 명절 때 오빠들이나 언니들 만나서 이제 막 술 마시고 노는 게 더 재밌었으니까. 명절 때 집에 안 가는 애들 꼭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매일마다 저는 전화드리거든요. 매일 점심 때마다 항상 전화를 드려요. 철 엄마 들었구만. 아빠들한테. 네.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다. 네, 그래서 옆에 아빠 계시면 이제 무조건 엄마한테 먼저 전화 거는데 그치. 옆에 아빠 계시면 바꿔달라 그래서 하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맨날 그치. 하는 말이 굿모닝 엄마 밥 먹었어? 뭐 먹어? 어제는 뭐 했어? 참 잘 철 잤어? 들었네, 레이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다 컸네. 버릇이 들다 보니까 부모님이 안심을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 왜냐하면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집에 찾아가면 이제 거기는 제 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라는 게 되게 묘한 관계잖아요. 그 얼마 전에 저는 묘하다고 봐요. 이게 가족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전 직장 상사를 모시고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내가 이제 등에 같이 지고 가야 될 정말 좀 나쁘게 얘기하거나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짐이 될 수도 있는 존재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 벌써 그래. 왜냐하면 내 남편의 이제 시아버지께서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거에 좀 투영이 되더라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영화라는 그럼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영화는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아버지 입장으로서의 봐도 아주 그냥 저 어머니 입장에서 봐도 되게 슬플 것 근데 같아요. 나는 이거를 물론 뭐 이거 보면은 뭐 우리 아버지 생각나고 우리 아들 생각나고 하시겠지만 글쎄요 그 아까 김 PD가 했던 얘기처럼 뭘 내 자신을 이렇게 투영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걸 다루는 아주 좋은 영화들도 많은데 구집이 이 비극적인 이 사건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섹한 케이스였던 근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의 힘이 있었다고 봐요. 이 영화에. 그 연기력 하나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 그 특히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시크한 부분이 아주 툭 튀어나온 것 같긴 해요. 뭐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사실 얘기하는 부분이라 그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화의 단절이라던가 소통의 부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주로 아버지랑 대화 많이 안 하죠. 사실 남자들은 왜 그래요? 엄마랑 많이 하지. 엄마가 그러니까 왜, 편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하는 몰라. 근데 우리 구도라는 집은 것도 좀 남자가 있는 건가? 남자들이 많은데 아버지랑 얘기를 가장 많이 한 건 우리 장남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큰형이었는데 말보다는 주로 개겼지. 아버지 장남이니까 개기더라고. 우리는 개길 생각 못 하거든 밑에 애들은.
근데 우리 형은 큰형은 아 근데 오샤 무슨- 그건 있어. 무슨 말만 나오면은 약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고 아버지도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되게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우리 형이랑 얘기할 때는 약간 이 곤조가 나오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딱 보면. 그 그래서 권력 옆에서 있는 자와 다음 권력이 갈자라는 그래서 게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큰형도 굉장히 똑똑하고 사리분별 밝고 저 책 많이 읽은 사람이거든. 근데 아버지랑 얘기할 때는 또 이렇게 그게 있어.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밥상머리 앉아가지고 둘이 막 이렇게 언쟁이 붙으면 나랑 우리 형이랑 뭐 내 동생들은 이렇게 밥 먹다가 이렇게 슬 없어지거나 좀 또 저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게 장남과 아버지 간의 관계인가 싶어요. 우리 애들 많은 집에서는. 근데 그 과정이 결국 나중에 큰 대화의 소통을 만들어. 어떻게 보면 대화가 통해 나중엔. 나는 두고 그리고 봐야겠죠. 이 영화에서도 결국은 사도하고 저 영조가 결국 죽고 나서 화해했다고 생각이 들어. 영화에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명배우의 명연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움이잖아요. 나는 오늘 그거라고 봐. 아, 그런 단순한 측면? 단순하다고 좀 하긴 그렇지만 그 측면에서도 봐서도 최근 들어서는 저는 압도적이라고 생각해요. 개봉작들 중에서는. 그렇죠. 송강호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티켓 충분히 값을 수 충분히 있다. 가치가 있었던 네, 영화였습니다. 10,000원이 아깝지 않은. 10,000원이었냐? 10,000원 더 네, 되겠나? 요새 다 10,000원이에요. 아 그래? 영화. 조조인데? 조조는 주말 싸게, 빨간색이라서. 조조라 싸게 봤는데 문제는 저희 후원해주신 티켓으로 봤죠. 아주 감사드립니다. 메가박스. 네. 메가박스. 이 틈을 노려 다시 한번. 메가박스 근데 뭐 주차비를 내더라 좀. 네, 숫자비 롯데월드보단 쌌지. 월드타워보다는 쌌죠. 10,000원 넘었던 것 같아. 아무튼 네. 오늘 아무튼 저기 최 과장님 계좌번호 나중에 써드리겠습니다. 듣고 있나? 계속 도발해. 하여튼 뭐 순한데 우리 세손의 연기는 저는 계속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손? 걔는 너무 아. 똑똑해서 좀 징그럽더라. 그치 처음에 유아인의 아역으로 나온 애는 조금 어리버리해. 이빨도 살짝 벌어지고 걔 눈도 초점이. 말고 정조. 아니. 그러니까 그래. 처음에 처음에 나왔다. 뭐 걔는 약간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을 잘 압니다. 약간 이렇게 하는데. 약간 닮은 애들을 닮긴 닮았네. 고르는 하나만 것 더. 자기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손자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도대체? 그건 모르잖아. 안 겪고 모르잖아. 보니까 절대 모르죠. 모르는 그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잘 이겨냈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정조가 더 위대해지는 거지 난.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역사상의 왕들이 보면은 다 그런 내전이나 내분 그리고 피범벅이를 해짓고 나온 왕들이 많거든요. 외국도 보면은 그리고 또 뭐 별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근친혼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암투로 인해 가지고 뭐 그런 더러운 꼴을 다 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상적인 그렇지. 정상적인 어떤 심리 상태는 아닐 그러니까 거야. 이 사이코짓들을 광들이 많이 했던 거지. 주변 인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는 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충신이라고 이런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삼촌도 다 죽이고 이런 거 삼촌들 봤을 거 다 아니야. 그런 거를 보고서 했는데도 그렇게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멘탈을 됐다라는 거는 이건 대단한 사람인 거지. 왜 최근에 나온 얘기지만 세종대왕이 그렇게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며. 네네 그게 기록에 있대요. 온갖 그 뭐 육실할 뭐 신하한테 이런 거. 신하한테 뭐 열이 받아가지고 그치. 편지 쓴 것도 정말 장난 아니던데 요즘 말로 풀어놨더니 그리고 고기를 어. 너무 좋아해가지고 XXXX 세종대왕은 뭐 이게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었다.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막 왕실에서 동맥경화증 걸렸어. 그 대비가 야쟤 고기 없으면 밥 안 먹는데 고기가 왜 없냐 막 그러고 그렇게 고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친구 그런 오빠, 것들이 친구 다 어떻게 보면 응어리로 있는 것들의 막 표현인 거겠지. 근데 그 생각도 해요. 기록이라는 역사라는 건 결국 승리한 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써놓은 것들이잖아요. 물론 실록은 옆에서 이렇게 기록하던 뭐 공식적인 게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게 세초를 하면서 바꿀 수 있기도 했고 그래서 세종대왕도 약간 정말 사이코 아니었을까? 그럼, 이런 상상도 그럼. 해요. 근데 너무 업적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게 천재지, 뭐, 빛을 천재. 이제 그쪽에다 그 모으는 집안이 거지. 그 집안이 어. 뛰어나긴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이상한 애들도 좀 있었죠. 글쎄요, 그 역사라는 게 그런 재미가 있어요. 지금 다시 뒤돌아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 뭐 세조, 오늘 뭐 영조 이런 건 다 뒤에 붙여진 이름이잖아. 그때 당시에는 왕의 이름을 얘기를 못해. 얘기하면 바로 날아가는 주상. 거야. 그러니까 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근데 우리 그런 역사의 어떤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사들이 있고 또 야사가 있고 또 한중록처럼
어서 갑툭튀된 사료들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크로스 비교를 해보면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가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대왕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다. 그렇죠. 볼수 있죠. 그랬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본 영화의 어떤 이 스크립트도 그런 선에서 사실 아까 뭐 트위터에서 누가 사도세자 죽는 게 스포일러라고 그러는 시대잖아 지금. 그럼요. 애들이 저 그럼요. 무슨 걸그룹 9명 멤버 이름 다 외우지만 조선이 고려 뒤인지 앞인지도 모르는 애들 많거든. 아, 9명이나 되는 6.25도 잘 걸그룹이 모르는데요. 있어요? 뭐. 소녀시대가 아, 근데 10명 아니요? 그 오시아기 얘기한 때려서 포인트는 알겠는데 근데 이런 부분도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영조가 대단한 왕이었느냐? 근데 물론 이 이제 시대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인본이나 민본의 어떤 방향을 돌린 왕은 맞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거마저도 이 왕은 이렇게 대단했다라는 시각을 뒤틀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가령 뭐 아들을 죽여서도 저렇게 강한 왕이었다. 이 지금도 우리한테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어떤 자꾸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 맞는 자기 우격다짐으로 역사를 막 집어넣는 이런 아니, 행위들이 있잖아. 나는 그거는 그런 거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과거가 현재를 투영하는 거고 미래가 또 과거를 투영하는 거고 그렇게 역사라는 게 그래야지만 의미를 간다고 봐요. 그걸 물론 곡해해가지고 그치, 막 이상한 곡해. 하는 애들 있지만 곡해.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보면 알잖아. 그거는 자기들. 근데 누구나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그게 마치 자꾸 더 씌워주고 자꾸 더 여러 번 얘기하면 그럴 법해 보여 버리니까 하는 문제인 거지. 사실 지금은 이제 문제가 우리가 국정 교과서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야. 그런 문제들이 있고 안 그렇죠. 국정 얘기 빨리 끝내고 우리 별점 매겨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까 레이첼 역사를 양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더니 관심이 생겼다라는 거야. 이 스토리가 과연 어떤 저변을 통해서 나온 건지. 그래서 그 역사 강의하는 그래서 네, 게장과 강감, 생감. 생감 이것도 나오잖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주고 사람들 소개해주는 게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잘 반추만 해도 지금을 볼 수 있는 거지. 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있어요. 박시백의 조조록인가? 한 몇 열- 페이지 열 읽다가, 권짜리인가? 100페이지인가 읽다가 그-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그러고 접었어. 예. 근데 그거가 뭐 이렇게 그림이 뭐 훌륭하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아주 전곡을 잘 집어서 실록을 정리를 잘해놓은 거. 만화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왕조실록을 그 한 10권 읽으면 다 이렇게 저희가 나는 그냥 이렇게 단걸음에 쭉 읽었는데 약간 먼 나라 이웃 나라 그것처럼 그걸 그렇죠. 알려줘. 예, 대중적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근데 그건 이제 조선시대 근대사고 그렇죠. 중세 근대고 현대사는 또 얘기가 좀 다르죠. 아까 그런 국정교과서 문제랑 합쳐져 가지고 몇 년 전에 일본이죠. 금성 출판사 그다음에 교학사 뭐 이런 네.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팩트고 뭐가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역사를 돌아다 보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난 그 말인 거야. 이거 나하고 별로 관련 없고 나 역사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나 맨날 역사 점수도 안 좋아서 선택도 안 했고 라고 생각할수록 이 문제 굉장히 멀어지는 거지. 근데 이 영화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관심이 생기고 정말 왜 그랬지? 왜 이렇게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막 사람을 저렇게 몰아붙였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면 그 저변을 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 환경을 다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역사인데 단지 단편적인 몇 마디로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또 역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모두가 다 역사의 일부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역사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시 국정교과서로 돌아갔다. 뭐 이런 역사가 또 쓰여질 수 그럼 있잖아요. 그런 역사는 가만 안 되지. 근데 너무 슬픈 게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희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서 디지털화될 수 있는 기술에 이제 가졌죠. 축약해서 시대에 살고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왜곡되는 팩트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뭔가 집단이나 아니면 뭔가 무리의 의도적 이게 역사라는 것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그렇죠. 이제 누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긴 하지만 역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록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모든 것이 기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이 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더 얼마나 그게 심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 100년, 200년 후에 현재 시제를 이제 역사로서 배우는 그런 인류들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또 저희가 지금 옛날 조선시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또 다른 여러 가지 해석과 막 그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문명의 발달이라는 게 결국에는 문화의 발전하고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정답이 있는 게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뭐 이게 정답이야.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 누가 잘했어? 잘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상황이 과연 어떻게 조합이 되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었고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깨달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맨날 숫자만 외우고 막 무슨 나는 무슨 저기 이런 임진왜란 스토리를 몇 모르는 년 거네. 뭐 이게 너무 싫어서 아직 안 늦었고요. 그 내 친구 중에 하나도 나이 먹어서 좀 다시 그 무슨 역사 검정 뭐 이런 자격증 뭐 이런 게 있대. 그거 공부해서 그거 따더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건 다시 인문학을 보기 시작을 해서 이거 좀 더 본 다음에 역사나 아니면은 저기 과학 그쪽을 조금 더 관심이 그러니까 있어서 예,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늦었다고 뭐 옛날에 공부도 때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도 뭔가 지금이 할 때야 지금이. 오늘 영화에서 계속 영주가 그러잖아. 공부를 게을리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게을리. 너가 그 말이 너무 슬펐어. 개그림 그리고 이랬을 때 나는 사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아들이 그 개그림 그리고 놀 수도 있지. 그거 내가 보기 옆에 신하들 눈치 봐가면서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막 노심초사하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네가 왕이 돼봐야지 이 마음을 안다로 그렇지. 연결이 되죠. 똑같은 얘기야. 이해 양쪽이 또 이해가잖아. 이게 역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 장면에서 나 저기 학고 처음 받았을 때 우리 엄마 아빠 올라와서 침대에서 등 돌리고 우는 장면이 오버랩돼서 뭐 이렇게 약간 자꾸 그런- 개인사를 까고 그래. 아 그런가? 학고가 드는. 아 어쨌든 영화라는 게 개인적인 감정의 투영도 나는 선동열 있으니까. 방어율과 내 학점이 똑같았던 적이 있었어. 선동열 방어율이 몇이지? 0점 2, 3? 아, 됐고요. 네. 높은데 나보다? 나는 0.00대로 떨어진다. 아이고 유윈 그래. 아이윈. 아무튼 뭐 한마디로 저는 학교 10년 다녔고요. 맞다 오빠 그랬다. 아, 있고요. 예, 자, 어찌됐건 자, 별점 매기고 끝내시죠. 좋은 영화를 찾아방황하는 이 취할거리를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네 그러면 극장 가다 평가 1번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네. 2번 별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4개. 3번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3스타. 4번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2스타. 네, 그리고 마지막 5번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부에 팟 기부 바랍니다. 네. 노스타. 별 하나하고 투스타하고 좀 바뀌어야 되는 것 뭐, 같은데. 뭐, 내용이? 적금과 커피값이요? 하여튼 다 아니. 팥 기부하고 누가 이 영화 우리는 보여주고 근데 밥까지 주고 여간에서는 별 하나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팥 기부는 건 거의 물 건너간 거. 자 별점을 한번 매봅시다. 진욱 간단한 오빠, 평을 진욱이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영화 좋았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나를 울릴까, 내가 어떻게 동화될까 생각했는데 어느새 저의 눈가를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고 훌쩍거리게 만드는 네, 그런 연기력이 아주 그냥 감탄을 금치 못했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자꾸 새손 얘기를 한 게 이 새손이 또 워낙 총명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이 아이 때문에 영조는 새손한테 꽂히고 그 중간에 대사 중에 우리 이 3대 안에서는 부전자전이란 말이 그 헛소리로구나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게 또 근데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되게 닮는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한대 걸러라고 하는 얘기도 네. 있어. 뭐 충분히 뭐 감동스러운 부분도 있고 가슴이 아프죠. 사실 감동이라기보다 연기력엔 감동스러운데 사실 내용은 너무 가슴 아파서 아니, 그런 완전 눈물을 비극이지, 예 이건. 눈물을 흘릴 수밖에 끔찍한 없는 일이야, 끔찍한 그런 일. 내용이고 그 아까 우리가 소지섭
우리 소간지의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장면이 사실은 이준익 감독이 가장 신경을 썼던 그치, 그렇게 장면이라고 보이더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채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길다 싶어서 편집을 해서 많이 잘랐는데 다시 보다 보니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해 다 풀이해주는 과정 자체가 제일 마지막에 이 소지섭의 출연 이 장면이라고 판단하에 다시 삭제했던 장면을 다시 넣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 길어 보였구나. 좋은 판단이었던 생각. 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뭐 어찌됐건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예. 빠라밤빠밤. 그럼 우리 캐서린 또 누구지? 레이첼 레이첼 메가담스. 레이첼 극장가다. 라헬님. 네. 라헬 4개 반이요. 커피값 한 3번 아껴서 가셔도 아깝지 않아요. 4개 반이 나왔군요. 별 5개와 4개. 5개는 함부로 못 주겠어요. 네. 무용보선 자주 주는데 5개. 아 그래요? 그거 한번 여쭤봐도 돼요? 네 뭐야? 브로크백 마운틴은 어때요? 별 5개죠. 오케이 인생 영화라서. 별 5개가 넘치지 막. 제 인생 영화 인생 몇 개 영화. 있는데 어떻게 읊어드려요? 아니 뭐 다음에 나는 조디 뭐 신들러 이런 건 별 10개인데. 아 그런 거는 그거 이제 안 비욘드죠. 별을 넘어선 영화들인 거고. 별을 예. 넘어선. 예. 파비언 더 스타구나. 감상은 뻔한 이야기를 감독의 연출력과 배우의 명연기와 그리고 그 스태프들의 조화가 절묘해서 굉장히 흡족할 만한 한국 영화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영화는 카메라 워킹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소품도 그렇고 저는 완벽했다고 생각해요. 왕의 남자보다 나아요? 저는 왕의 좋아요? 남자보다 훨씬 나아요. 왕의 남자는 너무 미술적인 색채가 좀 강했어요. 저한테. 예, 색채라는 걸 너무 강조하기도 했고 워낙 그게 이제 그 뭐냐 남사당. 남사당패다 보니까 예술적인 걸 계속 보여줬어야 되잖아요. 이건 정말 약간 왕조의 그 근엄한 그렇죠. 그래서 무채색이 훨씬 많잖아요. 옷도 그렇고 옷도 많이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데뷔들이나 중전들의 옷이. 예. 그렇게. 해경경 씨도 세자빈인데 물론 위에 어르신이 있긴 하지만 옷이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고증을 좀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무명 옷 입고 계속 나오는 것도 용포라고 하나요? 그것도 예, 굉장히 용포도. 덜 화려했어요. 다른 데서 그려진 것보다. 저는 그 스태프들과 감독. 근데 이준익 감독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왕의 남자를 좋아하는 거지 이준익 감독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꼭 한번 보실 아유, 만한 그치. 영화라는. 네. 레이첼님은 왕의 남자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군요. 네. 김PD? 나는 적금께서라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유. 빠라라밤 빠밤. 이유는 나는 야당 관계자들이 꼭 봐야 된다. 특히 문재인 봐야 된다. 왜 그래? 갑자기 왜 정치로. 아니 봐야지. 안 이게 가는 이렇게 거기를. 나 주변 이렇게 눈치 보다가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죽게 만드는 거라고 이게. 내 테마는 그거였어. 봐야 된다. 요번에 한번 했는데 잘하고 있다. PD가 좀더 잘할 것 같다. 문바라는 거를 지금 깠습니다. 문바는 문바지. 요즘 그래도 나 행보는 김밥, 좀 문밥.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좀 잘하고 있다고. 형이 문과였나요? 나 문과였어. 그렇구나. 아니다, 나 이과였는데 문과로 제수대 먹었다. 저는 문과였는데 나 이과 문과로 다 다녔다 나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전방인데. 나는 예체능이었다. 그러네. 넌 문과에서 예체능 갔잖아. 그렇죠. 저는 제 점수는요. 빠라라밤 빠밤. 저도 별 4개와 5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나 얘기했는데 왜 자꾸 팀바디를 올려? 아 그래도 점 찍으셔야죠 소수 좀 어떻게 확실하게. 소수점도 되나? 야, 저거. 4.5 찍었잖아요 저는. 저는 4.6 찍겠습니다. 빠라라밤 빠밤. 네, 별 4.6 은 또 5개에 뭐야? 가까운. 최 과장이 싫어하는데 소수점은? 그렇죠. 최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 맘대로 하세요. 대타니까 괜찮아. 최 과장 듣고 있나 최 과장? 예, 저 계좌번호 알려주고요, 제가한테. 최 과장 달려오겠는데? 저는 사극을 기본적으로 사극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특히 근대사와 현대사, 뭐 옛날에 무슨 뭐 고주몽 뭐 이런 거 자료도 없는 거 말고 물론 그 상상력 발휘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 역사를 많이 들여다보는 민족일수록 미래가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같은 실수를 안 자꾸 하고. 덮고 이러면 안 되고 특히 우리가 치욕적인 거, 쪽팔린 거 이런 거 자꾸 드러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현세자 인조 이런 문제들 우리 거기 앞에가 절하고 막 중국한테 그랬던 거를 사실대로 이렇게 해서 하지만 예술적인 타치를 해서 이렇게 오늘 이 영화처럼 만드는 거지. 이거 사도세자 우리가 사극으로 TV에서 드라마로 무지해 봤던 상황인데도
영화로 다시 이렇게 그치 만듦새 좋게 그쵸. 만드니까 얼마나 맛깔스러워. 그럼요. 감동이 있죠. 이거는 이 송강호 한 연기는 지금 이 프레임에 다 이렇게 박제가 돼서 앞으로 영원히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럼요. 얼마나 우리 인류사에 공헌을 한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영화의 힘이 이거예요. 영화의 파워가 이거, 영화의 매력이 이거예요. 송강호가 이런 연기 다시 못 한다고.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또 누가 사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고 생각을 할까요? 못하지. 나는 못할 것 같아 이 영화로 인해서. 뭐또 젊고 근데 물론 또 도전할 수 손을 있지만 못 뭐 대는, 해경궁 홍 씨라든지 이런 거는 할 그치. 수 있겠지. 손을 못 대는. 그렇지. 또 거죠. 누군가 뭐 해경궁 홍씨 또 뭐 정순왕후를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게 역사의 그런 거고 울면 울릴수록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 그쵸.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긴지 아닌지도 모르고 트위터에 그런 글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 모르면. 사도가 역사를 죽는다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네. 그래서 역사 교육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그래도 영조, 정조 이런 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국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 거거든. 따로 공부하지 않았잖아. 그거 외우세요? 태정, 태세, 문단세, 이해성, 그럼요. 모시기고. 그런 건 다 외우잖아. 노래도 있지 않냐? 난 태정, 태세, 노래는 문단세까지밖에 못 외워 백명의 지금도. 위인들이고. 예성, 연중, 임명선. 임명선. 그다음에 삼척동자 동방사. 저 숙경영 깜짝 나오고. 치카포 사리세. 뭐 와리 세븐. 자 그래서 별점이 어떻게 되나 오늘 좀 복잡한데. 네, 4.6. 4 플러스 4, 4.5 5 플러스 5 플러스 4.6 총 18.1점. 그래서 4.5 뭐뭐 되는데요. 4.5인데 이거를 그냥 별 4개 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별 5개 가까운 별 4개가 나왔습니다. 네. 빠라라밤빠바. 딱 반이에요. 빠라라밤빠바. 그러고 보니- 역대 2위. 오 진짜요? 명량? 명량담인가? 1위가 명량이에요? 1위가 저거 위플래시. 위플래시였나? 위플래시가 총 별 5개. 위플래시가 1위였어요? 네. 그것도 의외네요. 그때는 4명 다 별 거의 그랬죠? 그럼 명량이 한 3위 정도 돼요? 명량은 그때 우리 뭐 별 한 4개 정도. 4개 정도? 그냥 꼭은 한 번쯤은 봐야 되겠다. 뭐 요런 예. 거. 되게 좋은 점수가 나왔네요.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근데 2번, 3번 보더라고. 재밌대. 그리고 똑같이 이 연기에 감탄을 계속 한다는 거야. 이게 또 보면은 또 뭐가 나오나 봐 계속. 그리고 많이 아는 이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고증도 굉장히 정확하게 한 거래 이게. 뭐 마니아 친구군요. 많이 많이 아는. 그겠죠. 친구죠. 뒤주 같은 것도 실제 사이즈로 그러니까 제작을 했다는 거 그게, 보니까 고증을 네. 철저하게 했겠지. 그런, 예. 그런 소품 하나도 고증을 했다는 거니까. 이거 뭐 아직 당분간 내리지는 않을 거. 그렇죠. 예? 네. 저는 10월, 이제 2주 됐는데요, 뭐. 10월까지는 충분히 가고 그럼요. 잘하면 11월까지도 갈 수 있다 봐요. 그래요? 예. 알겠고요. 지금 그 뭐 다음에 베테랑도 한국 지금 영화 하고 왜냐하면 있는데요. 12월달에 대홍과 저기 최민식 개봉하는 그쵸. 거 이외에는 맞아요. 한국 영화가 지금 딱히 뭐가 없어요. 아무튼 오늘 아주 좋은 역사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혹시 그런 거 안 느꼈어요? 맨 마지막 우리 소지섭의 부채춤에서 부채로 얼굴 가렸을 때 왠지 부채를 띄었을 때 유아인의 부채. 얼굴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 제발 그러지 마. 저도 살짝 그러니까 저도 살짝 그거 그럼 안 있었어. 되는데 안 되는데 막 이러고 막 나 감독이 약간 그런 되게 풍 속에다가 촌스러운. 결국 그러니까. 용 그림으로 딱 들어가는 게 이게 사람들을 갖고 놀 줄 아는 감독인데 그쵸. 이런 아니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 끝에 그게 좀 사족이 있긴 있었어요. 그때 그 부채춤 그 전에 또 과거 해상하고 예. 그 부채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잖아. 예. 근데 그거가 좀 그 부채가 딱 비키면 유아인이 나오는 것처럼. 제발 막 이러면서 갔어요. 마지막에. 제발 아니요. 그러니까 약간 세련된 연출을 할 수 있는 감독은 맞는 것 같아요. 이 감독이. 그리고 사극을 많이 해서 약간 특화가 돼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있고. 물론 이준익 감독이 뭐 저거 월남전 수에 나왔던 님은 먼 곳에. 곳에. 님은 먼 곳에 뭐 이런 영화도 찍고 님은 뭐. 그 또 옛날 또 멜로 뭐 도마뱀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뭐 그런 거 저 강혜정이랑 강혜정 비포랑 조승우 나왔던 그런 영화들도 있었는데 사극이 확실히 왕의 남자 내가 보기에는 왕의 남자보다 이제는 한 건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왕의 남자도 참 좋은 작품이었는데 하긴 왕의 남자 보면서 뭐 패왕별이도 약간 생각나고 뭐 그때 뭐 그랬었긴 하지만 그 장면은 진짜 그렇지. 우리 패왕별이 보면서 네, 뭐 그게 그거는 연산조 때하고는 전혀 시대가 안 맞는 거야. 그 지금 보니 그랬어. 네, 봐도 안 촌스러워요 전혀. 그렇지. 색채나 예, 재밌어요. 다시 봐도 10년 전 영화죠. 거의 10년 됐죠. 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가무성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불현듯 들고. 가무성은 참 예, 뭐하는 이준기는 지금 이런 나는 생각도 이준기 들고.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소지섭이야 사실은. 왜요? 그래요? 비슷한 느낌이. 눈빛 이런 것도. 눈이랑 찢어져서?
그러니까 얼굴에 마스크가 주는 그 눈빛이랑 가늘고 긴 약간 섬세한 느낌의 그 소지섭이 가늘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 눈 좀 소 같은 느낌이 진짜 약간- 들긴 하지. 아니 연약한. 맞아. 자, 음악을 들어야죠. 그렇다. 음악이 빠라라 그거 맞아 이렇게 하지. 국악 하나 들어. 국악. 정악 이런 거. 저 검은고 되게 좋아요. 검은고 뭐 있으면 틀어주세요. 형 저거 지은이 누나 했던 것 중에 해금소녀? 했던 뭐 들을 만한 거 없으세요? 아니면 저기 종묘 제례할 때 그거 그게 나오는 정악. 그거 저 되게 좋아해요. 그거 아까 오프닝 할 때 틀려고 그거를 했어? 틀어야지 뭐. 그러면 제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국악 제가 옛날에 그 국악이랑 재즈랑 이렇게 해서 프로듀싱했던 앨범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아무거나 듣지 뭐. 뭐 이렇게 국악기 소리가 나오는 우리 진욱이가 그때 우리 무용보송으로 부르고 있는 광화문 국악사. 광화문 국악사 그 앨범 예, 그 앨범에 있죠. 너무 그 앨범에 있는 거. 예, 뭐 자, 아무거나 듣겠습니다. 그러면 풍악을 울려라. 치킨 시켜라. 국악을 울리라 하신다. 치킨 시켜라. 치킨의 레이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멜로로 가노라. 여러분 추석 연휴 여기 동방의 작은 부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따라 민족의 혼자라 꽃 피운 우리 전통 음악 국악 힙합 재즈 스윙 R&B 락과 다르니 민족의 하늘 소리 내는 그 악기 또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